네, 저는 57년 닭띠입니다. 지금 한국 나이로 63살입니다. 그래서 뭐 어르신들 보기에는 어리지만 근데 저도 살 만큼 살았고, 근데 저는 이제 제가 가슴에 맺힌 게 하나 있어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그 천문학을 공부하는 게 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밤하늘 별을 보고 공부하는 게 꿈이었어요. 그러니까 제 아버지가 그렇게 싫어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다 아시다시피 집안에서 대학 간 집안도 없어요. 저도 어렸을 때 전 공주에서 태어났지만 대전서 컸는데요. 그 서대전역에서 탄피 주워다가 엿바꿔 먹는 게 일과였습니다. 뭐 어르신들은 말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제 아버지께서 항상 사람은 공부를 해야 된다. 그런데 공부를 해서 반드시 권력을 잡거나 돈을 벌어야 한다. 그래야 사람처럼 산다. 그런 얘기를 늘 하셨어요. 근데 제가 그 조그만 놈이 벌써 한 국민학교 한 1학년 때부터 아버님, 저는 천문학 공부할 거예요. 그래서 혼났습니다, 가끔. 그러다 보니까 그때 어른들이 그 다음에 학교 들어가서 선생님한테 또 혼났어요. 너 이거 해봐야 나중에 돈도 없고 뭐도 없고. 근데 지금 보니까 어르신들 말이 맞아요. 아무 힘도 없고 돈도 없고 좋은 사윗감도 아니고 좋은 아버지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그래서 한때는 좀 후회도 했었어요. 나보다 공부도 못한 놈들이 여의도에서 뭐 얼마 돈을 잔뜩 벌고 그런데 난 정말 부러워라서 내가 인생을 잘못 택한 건가 그런 생각도 했었어요. 근데 제가 생각했던 천문학이 얼마나 놀라운 학문인지, 우리 민족이 하늘의 민족이에요. 그래서 우리 조상님들은 세계적인 그 하늘의 그 민족이었어요. 그래서 그 흔적을 천문학자가 아니면 찾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게. 그래서 근데 제 앞에도 뭐 우리 조경철 선배님이나 많이 계셨고 제 후배도 많이 있지만, 오늘 제가 대한민국에서 제가 하는 이 강연을 대신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더더구나 오늘 제가 또 기분이 좋은 게, 정말 제가 오늘 한 5분쯤 오실 줄 알았습니다. 근데 뭐 개척해야죠. 그래서 왔는데 세크라멘토 인구도 제가 대충 아는데 거의 로스앤젤레스의 절반 정도 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제가 뭐 시간은 최대한 뭐 짧게 해서 1시간 반 정도에 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은 선생님들 특히 여생에 굉장히 좀 도움이 됐으면 하는 제 바람입니다. 그동안 얼마나 속고 사셨는지 좀 깨달으시면. 저는 미리 말씀드리는데요. 오늘 제가 드리는 강연은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오늘 저는 정치, 종교, 지연, 학연, 혈연에 관련되는 걸 굉장히 싫어합니다. 제 학자적 양심이 있기 때문에 오늘 선생님들께는 우리 민족과 우리 문화가 이런 것이었다. 여러분들이 이 배달족의 일원으로 태어나서 얼마나 우리가 행복한 그 인생을 있는데, 혹시 그동안 속아서 너무 비관했거나 하신 분들은 좀 이번 기회에 좀 이런 공부를 좀 해보셔라, 그런 권고를 또 해드리고 그러고 갈 생각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저는 아무런 이해관계도 없고 오늘 선생님들께 다만 이거 얼마나 큰 인연입니까? 저는 옛날 세크라멘토 가끔 지나가기만 했어요. 차 몰고 지나가다 우리 처남이 실리콘밸리에 살았었는데 거기서 타오 놀러 가면서 뭐 지나간 기억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저한테는 세크라멘토가 굉장히 좋은 추억으로 남을 것 같아요. 자, 오늘 강연 드릴 제목은 천문으로 개천을 말하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까지 천문학으로 역사를 얘기한 사람은 없어요. 근데 한번 제가 그동안에 그러니까 진행된 아주 가장 중요한 지식만 딱 정리해서 선생님들 입에 딱 넣어드리고 가겠습니다. 예. 이게 우리나라 현재 우리 한화 10,000원짜리 뒷면이에요. 보시면은 사람들이 이게 뭔지 몰라요. 그래서 보시면은 국보 228호 천상열차 분야지도라는 게 바탕에 깔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어떤 데서 우리 민족에 자꾸 몰락을 느끼게 되냐면, 하늘지도가 있고 땅의 지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늘지도는 천상열차 분야지도라는 것이 대표적인 거고, 땅의 지도는 대동여지도가 대표적인 거예요. 근데 대동여지도는 온 국민이 다 알아요. 김정호라는 분이 감옥살이하고 다 알아.
근데 천상열차 분야지도는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10,000원짜리 깔려 있어도 몰라요. 이 10,000원짜리는 제 강연을 들은 사람이 만들었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참 요새 기분이 좋습니다. 근데 국보 228호 천상열차 분야지도가 깔려 있고 국보 230호 혼천이가 있고 이것이 지금 한국 보현산에 있는 저희 한국천문연구원 망원경입니다. 1.8m 망원경입니다. 이거 아마 아무도 모르실 거예요. 한 100명 중에 1명 아실까 말까 할 겁니다. 그래서 국내 국민들도 몰라요.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알고 계시다가 본국에서 누구 오면은 좀 한번 가르쳐 주세요. 이건 천체망원경입니다. 그러니까 이 뒤가 뮤지엄이에요. 박물관이에요. 천문박물관. 그래서 실제로 10,000원짜리를 확대해 보면 그 톱니바퀴 있는 데부터 보시면 이렇게 북두칠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북두칠성을 찾아보시면 더 신기하고 더 재밌는 거는 끝에서 두 번째 별은 2개예요. 여기 세크라멘토 하늘 정도면 아마 보일 거예요. 여기 별이 굉장히 흐려요. 그래서 이 별이 유명한 개양성이라는 별인데 여러분도 혹시 옛날에 어떤 방송사에서 했던 선덕여왕 같은 연속극 보신 적 있습니까? 거기 보면은 이 개양성이 나와요. 그 개양성이 나오면서 쌍둥이 공주가 등장을 해요. 그래서 제가 그 연속극을 보면서 작가가 내공이 깊으시구나. 왜? 그냥 쌍둥이 공주 얘기하는 것보다 이왕이면 이렇게 별 같은 걸 얘기해서 이렇게 하면 더 좋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같은 내용도 어떻게 치장하냐, 포장하냐에 따라서 천차만별이 되는 겁니다. 이거 다 좋은데 제가 아직 시차가 좀 남아 있어갖고 몸이 좀 상태가 안 좋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좀 양해해 주세요. 목소리가 자꾸 떨리네. 그다음에 바로 이것이 우리 보현산에 있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1.8m 망원경입니다. 그러니까 이 망원경의 거울 지름이 1.8m예요. 그러니까 아까 다시 한번 보실까요? 이 모양 이거 모양 기억하세요? 이런 거 알면 다 재밌는 겁니다. 근데 모르시니까 답답한 거죠. 요거잖아요. 요게 금방 보신 요겁니다. 이해하셨죠? 예, 요거라고요. 그래서 뒤는 옛날부터 최근에 우리나라 그 천문 시설까지 그래서 이 정도로 천문학이 이렇게 깊이 관여된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근데 우리 국민들이 모릅니다. 참 속 터진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우리나라가 제가 여기 미국 텍사스 오스틴에서 대학을 졸업했기 때문에 미국 사람들을 잘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미국이 세계에서 가장 큰 25m 망원경을 지금 안데스 산맥에 만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하고 호주가 만들고 있는데 제가 우리도 껴줘 해가지고 우리도 10% 지분을 갖고 들어왔어요. 아마 이런 얘기 들을 때 별로 없으실 겁니다. 그래서 현재 근데 이게 이제 우리 미국하고 호주하고 우리나라가 셋이 안데스 산맥에 만들고 있는 이 천체망원경인데요. 저는 지금 이거 완공될 날만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다 일을 성사시켜놓고 천문대장 자리에서 물러났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그냥 맨입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우리 청와대나 국회의원이나 다 만나가지고 신라시대 우리 첨성대가 있었다. 우리 대한민국은 뭐 남길 거냐. 그 다음에 아까 10,000원짜리 들어가 있는 그 천체망원경이 세계 100등짜리예요. 그래서 우리 조상들을 볼라치 없다. 어떻게 우리 OECD 국력이 10몇 등이라면서 어떻게 그 세계 100등짜리 망원경을 가지고 있느냐. 그래서 옛날에 이제 그 예산 받으러 얘기하면은 사람들이 다 나라 예산이라는 건 항상 부족해요. 근데 별을 보면 밥이 나와요, 빵이 나와요. 왜 거기 돈 써야 됩니까? 그렇게 얘기하면은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유일한 방법은 첨성대밖에 없어요. 그러면 미국이나 이런 나라 그 국회의원들이나 이런 공무원들은 돈이 남아 돌아서 이런 걸 세우겠느냐? 왜 하겠느냐? 선진국에서 왜 하겠느냐? 그러면 나중에 싸움도 많이 했어요. 선생님이 이해를 못하는 거는 선생님이 부족하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이렇게 싸움도 하고 그랬다고요. 어차피 안 될 거. 근데 어떨 때는 오히려 싸움 해붙이고 나왔더니 통과가 된 적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저도 인생을 걸고 한 게 이건데 이 망원경이 얼마나 큰 거냐면요. 요게 사람입니다. 이 사람 보입니까? 여기 올려다보고 있는 게 사람이에요. 요게. 이게 한 22층 높이가 되는 세계적으로 엄청난 망원경이에요. 지금 일본하고 중국이 이제 또 다른 30m짜리를 하고 있는데 우리보다 굉장히 늦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난 이제 천문대장으로서 할 일은 다 했다. 그래서 생각하고 아주 저는 백석 편하게 살고 있었어요. 제가 뭐하러 여기 세크라멘토까지 와서 제가 역사 얘기를
하겠습니까? 전 이런 제가 인생을 살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을 못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안데산맥에 우리가 예산 투자했으니까 확인해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건 즐거운 여행도 아니에요. 그냥 안데산맥까지 가는데 이틀. 그러니까 칠레 산티아고까지 가서 라세레나라는 데까지 가서 이 꼭대기가 여기가 우리 꿈이 이루어질 그 망원경 부지입니다. 그래서 오래전에 이제 가서 확인도 해보고 그다음 가는데 이틀이고 뭐 정말 이건 뭐 관광 하나 없는 여행입니다. 여기 볼 게 뭐가 있어요? 그냥 다 이렇습니다. 안데산맥은. 그래서 제가 여기 로스앤젤레스 페사디나에 와서 우리 이게 1조 원짜리 망원경인데 우리가 1,000억 내겠다. 제가 이게 사인하는 장면입니다. 이걸 하고 나서 제가 얼마나 참 기분이 좋았는지 제 평생 천문학 인생에 아주 가장 즐거운 날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랜만에 들렸더니 뭐 신분증도 내주고 뭐 그때 시작했던 단 몇십 명만 요 배지를 달고 있어요. 그래서 바로 요겁니다. 요거예요. 저희가 대한민국에서 이게 2명, 3명밖에 안 달고 있어요. 저는 국회의원 배지나 뭐보다도 저는 이게 더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랑스럽게 달고 다니고 있어요. 아무도 모르죠. 네. 그 다음에 제 인생을 바꾼 건 이겁니다. 그 환단고기 같은 책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있고 특히 우리나라는 나라가 작아서 그런지 참 선동을 잘 당해요. 국민들이 아주 냄비처럼 이랬다 저랬다 하고 그러는데 예를 들어서 사람이 하다못해 자식을 혼내도 그렇잖아요. 이 녀석이 확실히 잘못했는지 잘했는지를 알아야 혼내든 상을 주든 할 거 아닙니까? 그 제가 보니까 환단고기 같은 책도 사람들이 일단 뭐 다른 뭐 정치, 종교 이런 걸 떠나서 그 책이 옳은 책인지 아닌 책인지 일단 읽어봐야 될 거 아닙니까? 읽어보지도 않은 사람들이 이것이 얼마나 피 맺힌 책인데 그 황당고기, 썩은 고기 하면서 가짜 역사라고 흉을 보고 읽어보지도 않은 사람들이 이렇게 흉을 보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놀라운 천문 기록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환단고기의 그 단군색이라는 이 책 사본을 보시면 한자로 뭐라고 써 있냐면요. 무진 50년 오송칠우라고 써 있습니다. 무진 50년이 이 당시 연대를 계산해 보면은 서기전 1733년입니다. 4,000년 전이에요. 우리나라 국민들 참 이상해요. 4,000년 전 이집트 시대 그러면 그건 뭐 굉장히 훌륭한 역사로 생각을 하고 그것도 사대주의가 깔려 있어서 그래요. 4,000년 전 우리나라 역사 그러면 그냥 무덤덤합니다. 이거는 대단한 겁니다. 이집트의 상형문자 그 시대하고 똑같은 시대예요. 거기에 무진 50년에 오성이 수성, 금성, 화성, 목성, 토성이 시합한다, 모였다, 루라는 별 옆에 모였다라는 줄이 한 줄이 있어요. 4,000년 전에 제 천문학자 선배가 기록 한 줄을 남겨놓은 겁니다. 그게 안 없어지고 이리 베끼고 저리 베끼고 해서 베껴서 계속 복사가 돼서 남아있는 겁니다. 그러면 천문학자들은요. 저거 그냥 컴퓨터로 돌려보면 돼요. 왜냐하면 태양계가 그동안 이렇게 쉽게 변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 지금 목성이 30년에 해를 한 바퀴 돈다 그러면 그때도 30년에 한 바퀴 돌았어요. 이게 35년 이렇게 다르질 않아요. 이 태양계는 이렇게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얘기를 제가 아주 역사를 처음부터까지 다 말씀드릴게요. 제 후배 천문학자, 제가 서울대 천문학과 76학번입니다. 제 바로 밑에 77학번 라데일이라고 있었고 79학번 박창범이라고 있습니다. 이 둘이서 그 기록이 컴퓨터 돌려보니까 맞더라 하고 이렇게 논문을 썼습니다. 우리 한국 천문학회지에. 그런데 이 라데일이라는 친구는 정말 똑똑하고 그런 친구인데 일찍 죽었어요. 너무 아깝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박창범 박사는 사람이 좀 내성적이고 그런데 이 논문을 쓰고 나서 엄청나게 시달렸습니다. 4,000년 전에 우리 선배 천문학자가 기록을 했던 무진 50년 오성칠우는 맞다. 그 논문을 쓰고 나서 얼마나 시달렸나 몰라요. 근데 그 시달린 이유가 이 식민사학을 공부한 사람들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이때만 해도요. 우리 고조선은 없다고 배웠습니다. 그 다음에 한 10년 지나서 고조선이 있었다고 한다. 하도 뭐 그러니까 남의 나라 얘기하듯 그랬다가 요새 와서 어쩔 수 없이 국사교과서에 이제 고조선이라는 이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원래 고조선이라는 이름도 바람직한 이름이 아니에요. 그 고조선의 고자가 옛 고자잖아요. 그러니까 이성계가 나중에 조선이라는 나라를 세웠는데 옛날에 조선이 있으니까 그거 옛날 조선 있잖아. 옛날 조선에서 고조선이 된 겁니다.
근데 누가 예를 들어서 오늘 정당을 만들 때 우리 저 구민주당 하자, 구공화당 하자, 누가 구자를 나라 이름 세우는데 누가 우리 저 고조선 하자 그래요. 그래서 선생님들도 앞으로 고조선이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그냥 단군조선 그러세요. 그러니까 고조선은 오히려 바람직한 용어가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랑 대화를 할 때 고조선 하면 아, 저 사람 아직 뭐 모르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오늘 제가 다 요점 정리해드리고 다닐게요. 한국 사람으로 태어나서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아마 생각이 바뀌실 겁니다. 사실 제가 오늘 하는 강의 내용을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한테 더 해주고 싶어요. 그런데 오늘 제가 태극기까지 다 얘기할 겁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하는데 제가 물어봐요. 뭐가 자랑스럽습니까? 그러면 아이 세계 유일한 우주론 국기입니다. 아이 그 정도면 거의 100점 만점에 90점에 하나만 더 5,500년 된 국기예요. 우리 태극기는 5,500년 됐습니다. 태호복희가 태극기를 처음 그린 게 5,500년 전이에요. 미국은 나라도 300년이 안 됐어요. 5,500년 된 국기를 가진 민족이 없습니다. 문제는 한국 사람이 모른다는 겁니다. 학교에서 아무도 이런 걸 안 가르쳐요. 그래서 전 참 요새 너무 속상해요. 근데 박창원 박사가 이걸 논문을 발표하니까 우리 민족이 그렇게 훌륭했을 리가 없다. 중국 거 베낀 거다. 아니 죄인 취급을 하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 식민사학에 빠져 있으면 그게 보이질 않아요. 그래서 야, 나라가 이 정도구나. 그리고 박창범 박사는 너무 큰 충격을 받았는지 그 뒤로 아예 이 얘기를 안 해요. 최근에 갑자기 어디 가서 한마디 했더라고요. 그래서 아, 제발 좀 저랑 같이 뛰었으면 좋겠어요. 그 욕먹는 걸 두려워해서는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살아보니까 작은 일을 하면 작은 적이 생기고 큰 일을 하면 큰 적이 생겨요. 그래서 어떤 어르신이 나는 적이 없어 그러시면 저는 속으로 아, 일을 안 하고 사셨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람이 싸움을 두려워하고 그런 걸 두려워하면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예. 부딪힐 때는 부딪혀야 됩니다. 예. 그래서 어쨌든 이 기록을 컴퓨터를 돌려보면 잘 안 보이시지만 화면에서 분명히 해와 달 사이에 오행성이 이렇게 딱 한 줄로 들어가요. 우리 동양에서는요. 해와 달 사이에 수금 화목토가 목걸이처럼 이렇게 쫙 끼는 것을 가장 상스러운 천문현상으로 봤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잘 모르니까 제가 백두산에 제 큰딸이 그렸습니다. 그래서 해와 달 사이에 그러니까 지금부터 언제냐면요. 아까는 BC 1733년이라고 했는데 1년 차이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달력이에요. 그러니까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때 달력이 있었나도 잘 몰라요, 사실. 근데 신기한 거는 육식갑자는 있었어요. 그러니까 무진년이란 그 육식갑자가 있는 거예요, 지금도. 그래서 더 연도 측정이 쉬운 거고. 그런데 1년 차이가 나는 건 괜찮잖아요. 왜냐하면 어떤 일이 이집트에서 4,000년 전에 있었다. 4,001년 전에 있었다. 3,999년 전에 있었다. 그게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그때쯤이면 되는 거지. 제일 중요한 거는 기록이 남았다는 거예요. 맞고 틀리고 간에. 왜 그럴까요? 기록이 남았다는 것은 그때 천문대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천문대가 있었는데 예를 들어 역사학자하고 저하고 토론을 한다고 쳐봐요. 역사학자께서 당신은 동굴 속에서 날고기 먹을 때라 우리나라 나라가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말하든 말든 그거는 잘못 전해질 수도 있고 왜곡될 수도 있지만 그런데 천문 기록이 왜 있을까요? 그러면 천문대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천문대가 있는데 임금이 없다는 건 말이 안 돼요. 천문대가 있는데 동굴 속에 살았다는 건 그건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어요. 천문대가 있다는 건 임금님이 계시다는 얘기고 임금님이 계시다는 얘기는 훌륭한 고대 국가였던 얘기입니다. 단군조선은. 그건 더 이상 의심의 여지가 없어요. 예. 역사책이야. 거짓말할 수도 있고 소멸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이거는 딱 증명이 되는 거예요. 예. 그게 과학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이 아름다운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러니까 앞으로 제가 이런 거 다 블로그에서 그냥 열어놓을 테니까요. 크게 칼라로 빼셔가지고 어디 걸어놓으셔도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누구 놀러 오면은 저게 뭔지 알아 하고서 자꾸 가르쳐 주세요. 왜냐하면 우리 국민들이 이런 걸 몰라요. 오늘 선생님들도 오늘 저 평일에 그것도 지금 저녁 때 배도 고프시겠네. 이게 와서 뭐 이렇게 들어주는 결정을 내려주셔서 제가 저 주최 측한테 얘기했어요. 저거 책 10불 받아 뭐하냐. 그냥 드리고 가자. 오늘 난 정말 여기 고맙다 선생님들. 혹시 돈 내고 사신 분 이따 환불 받으세요. 그래서 오신 분들은 저 창간호 잘 간직하세요. 그리고 잘 읽어보세요. 그러면 선생님들 돌아가시기 전날까지 공부하시게 됩니다.
그거 제일 행복한 삶이에요. 뭐 그냥 터놓고 얘기해서 아유 나는 나중에 요양병원 신세 질까 안 질까 뭐 그런 게 궁금하시잖아요. 어느 순간에 있든 이게 학창시절 공부하고 다릅니다. 내가 한번 왔다 가는 우리 이 지구란 우주와 내가 태어난 우리가 아무리 여기서 미국에서 백인인 척 해봐야 뭐합니까? 난 한국 사람인데 그 한국에 대해서 그래도 조금 공부했다는 그 박아목의 말도 한번 들어보시고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께서 세상을 보는 눈을 좀 바꿔보세요. 상당히 행복해집니다. 그래서 그럼 우리나라가 과연 단군조선 같은 위대한 나라가 있어서 중국을 진짜 지배했느냐? 에이 그거 전부 엉터리 아니냐? 그런데 중국에 가보시면 제가 결정적 증거를 2개 보여드릴게요. 저는 과학자라 증거 없으면 안 믿어요. 이게 중국의 유명한 태산의 입구입니다. 저도 안 가봤어요. 근데 뭐 사진이니까 맞겠죠 뭐. 제가 프랑스만 못 가봤는데 유럽 중에 에펠탑 있겠죠 뭐. 제가 안 가봐도. 근데 보시면은 자기 동네라고 딱 태산 입구에 써 있어요. 한자를 모르셔도 이 자자가 이게 보라색 자줏빛 자자예요. 자금성 할 때 자자예요. 옛날에 황제만이 황금색과 자줏빛 옷을 입을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신하가 금색이나 자줏빛 옷을 입으면 그 욕심이 있다고 해서 사약받고 그랬을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그다음에 우리 천문에서 좀 어려운 얘기인데 황제가 계시던 곳을 거기가 자미원이라 그래요. 요 자자를 씁니다. 다른 거는 해석이 필요가 없어요. 황제의 기운은 동쪽에서 왔노라 이겁니다. 중국 사람들이 동쪽의 통치를 받은 거를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동안 수백 년, 수천 년 내려왔으니까 못 바꾼 겁니다. 에이, 태산 하나만 그렇겠지. 아닙니다. 저도 여기 유명한 관광지인데 저도 안 가봤어요. 이화원이라고. 여기 보세요. 자기 동네라고 파여 있잖아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중국을 진화라고 하잖아요. 지자가 한자로 가지지자예요. 지네가 변들인 줄 알아요. 그래서 우리 역사책 수고령이라는 게 있습니다. 민족의 비극이 조선조에 시작돼요. 왜냐? 그 전까지는 고구려나 이때까지는 우리 민족이 대륙을 통치했는데 이 고려 때만 해도 무신 정치였어요. 고려는 군이 셌어요. 그래서 야, 저 중국 한번 저거 손 좀 봐주자고 출발했어요. 그게 누굽니까? 그게 이성계 군대예요. 근데 이게 책사가 좀 시원찮았던 것 같아요. 왜 장마 때 출병을 했나 모르겠어요. 아니 책사라는 사람이 뭡니까? 제갈량이 누굽니까? 예, 오늘 저 안개가 낄 것 같으니까 기습합시다. 그게 책사 아닙니까? 책사 한 사람의 혀가 군사 몇천 명을 죽이고 살리는 거예요. 근데 그 미련하게 그렇게 출병을 했다가 중간에 도저히 어려우니까 이성계가 회군하면서 황명을 어겼잖아요. 저 명을 치라고 했는데 중간에 돌아왔으니 어떡합니까? 자기가 살 길은 쿠데타밖에 없어요. 근데 그때 개경에는 최영 장군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제가 군대 다닐 때 수경사였는데 수도경비 사령부 병력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온 병력을 다 끌고 갔다가 그 병력으로 다시 치니까 당연히 이기죠. 그래서 첫 사신이 편지를 뭐라고 가져갔느냐. 작은 나라가 큰 나라를 치는 것은 하늘의 뜻을 거역하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황명을 받았지만 중간에 돌아와서 나라를 다시 세웠으니까 날 인정해달라. 그 대신에 형님으로 모시겠다. 큰 집으로 모시겠다. 이게 그게 우리 비극의 시작입니다. 그 위화도 해군이. 그런데 여러분들 알다시피 동생이 아무리 잘 살고 형이 아무리 못 살아도 아버님 제사는 형이 지내는 겁니다. 형이 아우야 나 도저히 못하겠다 네가 해라 하면은 동생이 할 수 있지만 형님이 넘기기 전까지는 할 수 없는 게 부모님 제사입니다. 그러면 나라 간에는 어떠냐? 나라에서 제후국들은 하늘의 제사를 못 지내요. 천자국만이 하늘의 제를 지낼 수가 있어요. 그 전까지는 우리도 천자국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갑자기 형님이 생기고 중국이란 나라 이름이 한자로 가운데 나라예요. 중국이 가운데 나라가 되면 우리는 자동으로 동쪽 오랑캐가 되는 겁니다. 이 중심을 내주는 데에서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동쪽 오랑캐 나라가 이제 돼가지고 우리가 오랑캐 나라라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옥편을 봐도 자랑스러운 동이족이라고 할 때 이자가 오랑캐 이자예요. 그러니까 오랑캐는 오랑캐로 무찔러라는 우리 이이제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때 이자가 우리 동이족 이자예요.
그러니까 옥편 하나 바꾸질 못한 겁니다. 우리가 지금도. 아예 속 터진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역사 광복이란 말을 쓰는데 이게 무슨 뜻인가 싶을 거예요. 그럼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우리나라는 1945년에 광복을 맞이했지만 역사는 그 뒤로도 계속 일본의 조선사 편수회가 만들어진 가짜 역사를 계속 공부하고 살았던 거예요. 그 역사가 광복이 안 돼 있어요. 저는 제일 창피한 게 고려장이에요. 전 세계에서 가장 효성스러운 민족이 우리 민족입니다. 우리 민족이 부모를 갖다가 숲에다 갖다 버렸다고요? 고려장이라는 건 역사책 어디에도 없는 단어예요. 그 일본 애들이 만들어준 거예요. 너희는 이렇게 비루한 민족이다. 너희는 우리 통치를 받아 마땅하다. 그 논리의 하나가 고려장이에요. 근데 이 못난 후손들은 저는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역사를 통해서 우리 배달족에 지금보다 못난 후손이 없다. 우리가 언제 한반도 반쪽아리에서 산 적이 있습니까? 그리고 해방된 지 지금 70몇 년이 지났는데 지금도 조선사 편수의 국사를 가르치고 앉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답답하면 5명이 앉아 있어도 좋으니까 거기도 인물이 있을 거 아니냐. 거기도 사람이 있을 거 아니냐. 그래 생각을 한 거죠. 제가 보니까 우리 대한사랑은 사단법인이에요. 그런데 저 보니까 이은경 씨하고 우리 조은영 씨 같은 분 아까 점심 먹으면서 얘기해 보니까 아이고 여기 유관순 같은 분들 그래도 몇 분 계시구나. 저분들이 사정해서 한번 얘기하면 오세요 해서 좀 많이 왔구나 이런 생각도 들어서 오늘 제가 굉장히 아마 흥분이 되고 지금 목소리가 떨립니다. 거기다 몸까지 피곤해가지고. 그런데 저는 진심만을 얘기하고 제 학자적 양심만 다 얘기하고 가겠습니다. 알아서 하세요. 그랬더니. 근데 저는 정말 우리 민족이 그러니까 미국에 와서도 대접을 못 받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한국인이라 밝히는 순간 오는 대접이 있어요. 그런 거를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근데 그 중에 이게 뭐냐면 조선왕조실록에서 조선시대 딱 돌아보니까 역사책에 다 우리가 대륙을 통치했다고 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고 이거 큰일 났네. 우리 또 예의 바르잖아요. 전 이걸 제 눈으로 안 봤으면 안 믿었어요. 팔도 관찰사한테 이런 책들 전부 걷어들여라. 그러니까 여기 있는 책들이 우리 민족의 찬란한 역사가 적힌 책들 제목이에요. 보세요. 여기 이 옛날 한자는 띄어쓰기를 안 하는데 제가 여기 옆에 띄워놨어요. 고조선 비사, 대변설, 조대기 이런 거 쭉 있는 겁니다. 근데 제가 우주를 공부한 사람 입장에서 야, 요 책이 뭘까? 동천록, 여기 동천록이라고 있죠. 하늘이 움직인 기록. 통천록, 하늘의 통한 기록. 야, 저 책 원본 하나 보면 내 소원이 없겠다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동안 진품명품 시간에 진품명품이라고 시간이 있어요. 그죠? 내가 맨날 본방사수했어요. 혹시 저 책 중에 하나 이렇게 판매로 나오나? 나올 리가 있습니까? 철저하게 걷어들이는데 이때 세조가 어떻게 걷어들이셨냐면은 책을 제출하지 않는 사람은 목을 자르라고 그랬어요. 익자 처참 숨기는 자는 참아라. 참한다는 말은 목을 자른다는 뜻입니다. 그냥 찔러 죽이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까지 해가지고 나라 역사를 우리 스스로 뿌리를 뽑은 게 우리 조선시대입니다. 아까 쭉 보셨어요? 혹시 그 동영상 기억납니까? 단곤조선 때 국자랑부터 시작해가지고 고구려 때 그 조의선인이라는 조직이 있었어요. 연개소문 연속극 보면 그 검은 옷 입고 머리 깎은 그 젊은이들, 그게 조의선인 조직입니다. 그 신라의 화랑하고 잘 이어오다가 조선에서 그게 없어져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사단법인 대한사랑은 우리나라를 사랑한다는 우리말 뜻도 있지만 한자로 역사에다가 그 낭도 낭자를 써요. 그래서 난 법인 이름도 참 잘 지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대에 화랑이 되겠다 이거예요. 예. 강제로 회비받는 집단도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어쨌든 대한사랑 덕분에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세크라멘트에 정말 훌륭하신 분들 모시고 이런 잠깐 한 2시간 2년이지만 누가 합니까? 이걸 이렇게 시작돼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자격만 갖추면 저보다 더 훌륭한 분도 얼마나 와서 얘기할 수 있어요? 제가 이런 얘기한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한국에서 저 만나기 쉬운 사람 아닙니다. 예. 저도 좀 제가 너무 낮춰서 들어오니까 좀 깔보시는 것 같아. 근데 저는 진심으로 진짜 제 애국심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볼 때마다 우리가 이렇게 못났나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환단곡이란 책은 여기서 결정적으로요. 제가 여기 왜 빨간색으로 둘러놨느냐? 안암노가 누구냐면 신라 때 고승이에요. 이미 증명된 사람이에요.
아남노와 원동중이라는 사람이 쓴 삼성기라는 책도 있으면 다 없애라. 갖고 와라 이거예요. 삼성기가 뭡니까? 이 삼성이. 삼성전자 삼성이 아니라 이 성스러운 성자는 뭐냐면 환인, 환웅, 단군을 삼성이라고 불러요. 우리 역사에서. 그걸 삼성조 시대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단군조선 앞에 배달이라는 나라도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배달의 민족이란 말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근데 요즘 우리 한국 애들은 우리가 왜 배달의 민족이냐? 아이고 음식도 빨리 배달하지, 택배도 빨리 배달하지. 그 지경까지 와 있어요. 여러분 혹시 아시나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최배달이라는 무인이 아마 마지막으로 배달이라는 이름을 쓴 민족일 거예요. 어르신들 어렸을 때 우리는 배달의 민족, 뭐 여자분들 고무줄도 하고 그랬다고요. 근데 나라가 이렇게 바보가 되고 아니 재미동포면 내 이해가 가요. 재미동포가 뭐 소셜 시큐리티를 갖다가 꼭 사회 안전보장으로 우리말로 바꿀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한국 들어가도 공부했다는 사람들이 말할 때마다 영어를 섞어 쓰고 그냥 그 미국 동포인 척하면 아주 최고 인기야. 그러다 보니까 학문이 발전할 수가 없죠. 저도 여기 텍사스에서 7년 살고 저도 연구소 안에 들어가면 이거 인터스텔라 미디움이 옵티컬리 틱하고 뭐 싱크로트론 레디에이션이 도미넌트 포톤이 폴라라이즈도 있겠네. 그럼 미국 박사 막 이런. 그게 아니라 그 장애인이에요. 자기 나라 말로 교육을 못하니까 노벨상이 안 나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왜냐하면 이게 구단 경지가 되면요 감각의 싸움이에요. 그걸 우리말로 예를 들어서 파라 푸르스름하다. 그거 어떻게 번역이 돼요? 그러니까 저는 영어가 모국어가 아니란 말이에요. 아무리 해봐야 아저씨 영어예요. 왜냐하면 어렸을 때부터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저는 그나마 발음 좋은 편이에요. 그래서 하다 보면 저도 꿈이 있었고 노벨상 받고 싶었고 그랬죠. 저는 제일 어렵다는 블랙홀 전공한 사람이에요. 근데 결국 어떤 데서 한계를 느끼냐면 영어나 이런 데서 그걸 느껴요. 제 벽을 슬슬 느끼기 시작한다고. 그런 게 참 속상하더라고요. 근데 그러니까 우리가 주체성도 없어요 지금. 주체 그것도 없고 그다음 우리 학자들도 게을러서 어떤 학술 용어를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안 해놔요. 근데 제가 가보면 중국이나 일본은 한자로라도 억지로 다 번역을 해놔요. 일본의 어떤 학자는 영어를 몰라도 일본 내에서 충분히 노벨상을 받을 수 있어요. 왜 우리나라는 꼭 우리 미국의 대리점처럼 그렇게 해야만 되는 겁니까? 그런 것들을 많이. 저는 지금까지 제가 영어 한마디도 안 섞었어요. 아까 그 예를 듣느라고 한번 영어를 했을 뿐이지. 저는 이 나라의 천문대장이었습니다. 내가 우리나라 말로 우주를 설명 못하면 우리나라가 무식한 나라는 얘기밖에 더 됩니까? 저는 일부러 영어를 섞지 않고 강연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어떤 분야는 이미 우리말로 할 수 없는 분야가 대부분이에요. 근데 천문학만큼은 몇천 년 내려왔기 때문에 모든 용어가 번역이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저는 그걸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단곡이라는 책은 보시면 금방 제가 말씀드린 아남노의 삼성기, 원동중의 삼성기. 그러니까 환단곡에는요. 책 한 권이 아니에요. 아까 그 없애라는 책 중에 2권하고 이암의 단군세기를 이암이 누구냐면 고려시대 문화시중 국무총리 지낸 양반이에요. 그 양반이 단군세기라는 책을 썼는데 그 단군세기 아까 제가 제일 먼저 얘기한 무진 50년 오성치루한 기록이 그 책에 있어요. 자 그러면 환단곡이 책 5권 중에 한 권인 단군세기에 있는 그 기록을 보니까 맞아. 이 책이 어떻게 엉터리입니까? 이 책이. 다른 4권이 거짓말이라도 단군세기는 진짜인 거죠. 그러니까 제가 아무리 판단해도 이거는 사람들이 다 모르고 있어서 어떤 데는 환단고기를 얘기하겠다 그러면 막 이상한 사람 취급하고 그런 걸 다 무릅쓰면서도 제가 옳다고 확신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돌아다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범장의 북부역이라는 게 있어요. 이렇게 발음이 안 돼. 피곤하긴 피곤하면. 자, 죄송합니다. 북부여라는 나라는 배워본 적도 없어요, 우리가. 그죠? 북부여 배워본 적도 없어요. 광개토 태양배에 딱 새겨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가르쳐요. 그러니까 제가 이따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이 단군조선에서 고구려로 넘어가는데 구렁이 담 넘어가도 슬쩍 넘어가요. 그 사이에 북부여가 있었는데 아무도 안 가르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맥이라는 사람은 이암의 후손입니다. 고성희 씨예요. 혹시 고성희 씨 계시면 정말 훌륭한 조상 두셨습니다. 그래서 이맥의 태백일사라는 책이 무슨 책이냐면 이맥이 이제 그 수거해온 책들을 전부 수거한 책들을 볼 편수관에 자기가 하이라이트를 전부 이렇게 해가지고
그 사람들 목을 걸고 모아놓은 책을 하이라이트를 만들었는데 그걸 어떻게 세상에 내놔요? 그럼 자기도 죽지. 그래서 가보로 둡니다. 그게 태백일사라는 책입니다. 그래서 이 5권의 책을 환단곡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어떤 사람이 환단곡 흉보고 또 이렇게 아는 척을 해요. 그럼 제가 읽어보셨어요? 읽어봤지. 뭐 누가 뭐 만 년 전에 뭐 우리나라가 러시아만 했다는 그런 거짓말이 돼. 다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살살 물어보면 환단고기가 5권의 책이라는 것도 모르는 거야. 저자야 뭐 어떻게 다 외웁니까? 저 같은 사람이나 외우지. 저야 뭐 항상 하도만 읽어봐서 안암로의 삼성기, 원동중의 삼성기, 이암의 단군세기, 범장의 북부여기, 임액의 태백일사. 저야 외우죠. 5권의 책이라는 것도 모르는 걸 보면 안 읽은 거라고. 그러니까 그 중에 이제 이 5권의 책을 1910년에 일본의 초대 총독 데라우치 마사타케가 오자마자 또 역사책을 또 걷었어요. 조선왕조가 한번 걷고 일제가 또 걷었어요. 왜 걷었을까요? 일본 역사가 조선보다 길어야 한일 합방이 명분이 있는 거예요. 한국하고 일본이 조상이 같다는 말은 맞아요. 왜냐하면 일본 사람들의 도레인이 절반이니까. 그러나 우리가 형이란 말이야. 우리한테 건너갔으니까 그거를 엎어놓은 게 반대로 지네가 더 왔다고 거짓말하는 게 일본석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나라 역사가 더 길은 게 많으니까 일본은 총독 데라우치 마사타케가 오자마자 20만 권을 걷어서 남산에서 태운 거예요. 그래서 그때 계연수라는 애국 열사가 이 안암로 삼성기는 자기가 갖고 있었고 뭐 누구는 백진사한테 받았다. 특히 요 임액의 태백일사를 이 고성희 씨의 이기라는 사람한테 받아요. 이기는 호남 3대 문인의 한 분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호남 출신이면 당연히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걸 모르고 살면 참 행복하지, 편하죠. 그런데 그게 우리 대한의 자녀로서 하실 일이 못 돼요. 그러니까 이걸 안 가르치는 나라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이 계연수라는 분이 5권을 모아가지고 환단고기, 환인, 환웅, 단군의 옛날 이야기. 훌륭한 제목입니다. 이런 제목도 그냥 나온 제목이 아니에요. 그래서 편찬을 했는데 그때 30권을 목판으로 찍었는데 돈이 없는데 돈을 낸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홍범도, 또 한 번 누구지? 오동진. 우리 독립군 장군들이에요. 그런 책을 30권을 찍었는데 이제 그때 뭐 일본 애들이 급습하고 해서 부랴부랴 나눠가져서 30권이 어떻게 된지 아무도 몰라요, 지금. 근데 그 중에 한 권이 일본 사람 손에 들어가서 일본 사람 가지마 노보루가 환단고기를 우리나라보다 먼저 인쇄를 해요. 무슨 개망신입니까, 그것도. 하여튼 철저하게 못난 우선이에요. 그래서 정말 이가 갈리다 쭉 보시면. 근데 그 계연수는 그 다음에 이제 일본 헌병한테 잡혀서 우리나라는 왜 이렇게 그 밀정이 있어요. 그 동학 전봉준도 밀정 때문에 죽지만 저 양반이 일본군한테 잡혀서 토막나 죽습니다. 그렇게 피를 토할 책인데 저 책을 갖다가 후손들이 그 멍청한 놈들이 읽어보지도 않고 황당고기 썩은 고기 하니 그걸 보고 있자면 아주 그냥 피가 거꾸로 솟습니다. 근데 저는 종교가 없습니다. 저는 종교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자신 있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저는 절대로 정치 얘기 안 합니다. 상생방송의 안경전 정도사님이 요 1911년에 나온 책 100주년 기념으로 1400페이지 환단고기를 다시 찍습니다. 근데 이 책은 사진이 너무 많아요, 해설이. 중국 안 가도 돼요. 보면 그냥 여기가 황제 혼원이 치우한테 진 여기가 바로 거기구나. 사진 보면 돼요. 여행을 안 해도 된다니까. 그래서 나는 정말 이 책이 정말 훌륭하다고 생각해요. 우리나라 사람들 누가 훌륭하다, 나 존경한다 하는 말 하는 사람 나 거의 본 적 없습니다. 저는 우리 상생방송 안경전 이사장님 굉장히 존경합니다. 예. 제가 아까 북부여란 나라가 이게 광개토 태양비예요. 북부여라고 이렇게 써 있어요. 북부여라고 써 있는데 이거를 학교에서 안 가르쳐요. 그런데 보세요. 고구려의 시조 추모왕이 북부여에서 왔다고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뭐라고 했어요? 단군조선에서 구렁이 담 넘어가듯 뭐 부여, 뭐 동해, 뭐 여기 뭐 잔뜩 있었어. 몰라. 그런데 어떻게 고구려가 와서 이렇게 가르친단 말이에요. 근데 고구려의 그 시조 그 주몽이랑 해모수는 전부 북부여 출신입니다. 근데 해모수의 아들이 주몽은 아니에요. 그건 연석국 때문에 많이 잘못들 알고 계세요.
그래서 일단 북부여라는 역사, 그러니까 범장의 북부여기가 환단고기에 이게 있다는 게 이게 아주 우리나라 역사의 그 구멍을 떼워주는 기가 막힌 책이에요. 그 다음에 저야 물론 다 몇 번을 읽어봤죠. 그 다음에 북부여에서 가장 결정적인 수수께끼가, 자, 우리가 역사책은 진짜 쓰는 사람이 지 마음대로 거짓말할 수도 있지만 그 광개토 태양배 돌을 새긴 사람이 왜 거짓말을 했겠습니까? 그 다 칸수까지 세워서 글자수 세워서 딱 배치한 건데, 거기 보면은 주몽이 광개토 태왕 비죠. 광개토 태왕이 17세 왕이라고 적혀 있는데 아무리 세봐도 저 13세야. 4명이 비어요. 이거를 우리가 해석을 못했어요. 근데 환단고기를 딱 보시면 해모수가 북부여가 임금이 6명이 계속되는데 그 중에 5번째가 고두막이라는 임금이 있어요. 이분의 공주가 파소라는 공주가 있어요. 파소가 박혁거세 어머니입니다. 제가 밀양박씨 69대 손이고 저는 박혁거세가 아래서 나온 줄 알았어. 근데 그 아래서 나온 건 설하고 아주 훌륭한 집안의 박혁거세가 황태자였던 겁니다. 그 다음에 그쪽 말고 이 해모수의 작은 아들 쪽으로 해모수의 고손자가 고주몽입니다. 그래서 여기 4명이 들어가면 17세가 딱 설명이 돼요. 고구려는 왕이 13세, 고주몽부터 광개토 태왕이 13번째인데 여기 4명을 집어넣으면 뭡니까? 17세가 된다고. 그 다음에 그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고구려의 시조는 전부 다 북부여 출신이라고 써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환단고기가 다 맞는데 안 가르친단 말이야, 이렇게. 그래서 우리나라의 상고사는요, 환인 환국이 있었고요, 환웅 배달이 있었고 단군 조선이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 역사에서는 조선도 있었다고 한다 하니 이 배달이나 환국을 믿겠냐고요. 그 다음에 환국은 우리나라만의 역사가 아닙니다. 이 환국이 바로 이제 러시아만 하다고 우리가 많이 왜곡하는 건데, 거기에 보면 이말리, 오말리 써 있는데 지금도 이말리 못 재요. 지금도 지구 못 놓고 재면 모를까. 옛날에 어떻게 재냐고. 당연히 그거는 말 타고 여기서 여기까지 100일 걸렸다, 200일 걸렸다. 그럼 얼마 되겠네 이렇게 쓴 거지. 그 숫자가 정확할 리가 있습니까? 지금 요즘도 시골에 가서 옛날 시골 어른 가는데, 요즘은 뭐 내비 때문에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만 옛날에는 할아버지 이쪽으로 얼마나 가면 어디 나와요 그러면 그냥 쭉 가시오 그러면 도대체 이게 10리인지 20리인지 몇 킬로인지 알 방법이 어디 있어요. 요즘도 그랬는데, 그러니까 그런 거 갖고 트집을 잡아서, 그럼 옛날에 예를 들어서 그럴 리는 없지만 지금 제트기가 고려 때 개경에 딱 착륙했다고 쳐봐요. 그러면 그때 사람들이 보잉 747 비행기가 내려왔다 그렇게 적겠습니까? 하얀 큰 새가 날갯짓도 안 하는데 안 떨어지고 잘 안 따라 이렇게 적는 거지. 그거 문장 갖고 트집 잡으면 어떡합니까 그걸. 그러니까 더군다나 지금 조선시대 얘기도 전설 따라 삼천리인데 이때가 언제입니까 이게. 말이 만년이지. 그래서 이건 자세한 숫자는 필요 없고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일단 잘못 알고 있는 게 개천절입니다.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게 개천절은 단군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이 앞에 환웅 배달을 부정하니까 개천절이 뭔지를 국민이 모르는 겁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단군세기를 보면, 즉 환단고기를 보면 개천 1565년 음력 10월 3일 왕검단군이 조선을 건국했다고 이렇게 써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요약이 돼요. 그러면 한국말을 할 줄 아는 사람은 분명히 여기서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개천 1565년이란 말이 무슨 뜻이에요? 자, 개천 1년, 개천 2년, 개천 3년에서 개천 1565년이 되던 해가 단기 1년이고 이때 왕검이 조선을 세웠다는 뜻 아닙니까? 그럼 개천은 1564년 전에 있었죠. 여기 개천 1년이 개천인 거잖아요. 이게 한국말을 이해하면 이걸 이해를 왜 못합니까? 개천 1565년이 어떻게 또 개천이 됩니까? 그러니까 그럼 이 1565라는 숫자가 어디서 나왔느냐? 딱 나오잖아요. 여기 보시면은 환웅 배달의 역사가 1565년입니다. 그러니까 환웅 배달이 BC 3897에 그때 3,000무리를 이끌고 환인 풍백우사 운사와 내려온 것이 개천이에요.
이 다음에 그래서 이 1565년이 그러니까 BC 3897이 개천 1년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제가 오늘 되풀이는 못해요. 제가 왜냐하면 할 내용이 많으니까. 그렇다고 지금 아직 할 내용이 많은데 빨리 끝나면 저도 좋아요. 근데 이왕 온 김에 제가 또 다시 못 올 수도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오늘 하여튼 선생님들하고 제 인연을 굉장히 제가 높이 사고 싶고요. 예. 오늘 저도 꼭 기억하겠습니다. 옛날 어디 자리가 있어도 내가 로스앤젤레스에서 5, 60명 놓고 강연했는데 내가 이제 세크라멘토 가면서 난 5명을 예상했다. 그런데 뭐 이렇게 많이 오셨다. 내가 그 얘기를 평생 하겠습니다. 앞으로 자랑하겠습니다. 예, 저 중소도시에 가서 강연할 때마다 자랑하겠습니다. 예, 제가 여러분들 박수 쳐드릴게요. 제가 정말 기분 좋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BC 2333에 왕검이란 단군이 아사달에 조선을 세운 것이 개천이 아닙니다. 개천은 그거보다 1564년 전에 BC 3897에 거발환이라는 환웅도 여러 명이 있는데 첫 번째 사람이 이름이 거발환이에요. 한자로 거발환이니까 어떻게 읽었는지는 우리도 모릅니다. 다 이두식이니까. 그러니까 거발환이 풍백우사 운사와 3,000명의 제세 행랑을 데리고 배달을 세운 것이 개천입니다. 그러니까 배달은 부정할 수가 없는 우리 역사예요. 그런데 개천절날 되면 그냥 단군만 기리고, 단군은 우리가 패션도 알아요. 헤어스타일도 알고, 환웅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화가들도 우리나라 선생님들 아드님이나 따님이나 본국의 조카나 화가 있을 거 아닙니까? 남들 안 하는 걸 해야 돼요. 그냥 그림 잘 그리는 사람은 많아요. 그러니까 남들이 다 단군 그릴 때 환웅을 그릴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그럼 그 사람은 자연히 유명해져요. 그 머리가 없는 거죠. 우리나라 모든 연속극들이 맨 역사 드라마가 요즘은 많이 나아졌습니다만 옛날에 맨 장희빈 연산군이에요. 보기도 싫어 이제. 세종대왕도 하도 많이 나오니까 헷갈립니다. 세종 이미지가 저 배우인지 저 배우인지. 그런데 왜 아무도 단군 드라마를 안 합니까? 왜 환웅은 안 해? 안 하는 걸 해야 영웅이 되는 겁니다. 어느 분야에서나. 제 기억에 태왕사신기라는 연속극 첫 부분에 환웅이 잠깐 나왔었어요. 그래서 지금 누군가 똑똑한 사람이 그쪽 드라마를 하나 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환단 처음 나왔을 때 상생방송에서 추천사 의뢰가 들어왔는데 하여튼 몰라 다른 사람들이 안 했는지 했는데 제가 제일 먼저 하나 써서 드렸어요. 근데 단군 신화가 왜 왜곡됐냐면 그 3,000명을 이끌고 환웅이 내려오니까 호랑이를 숭배하는 호랑이족이 있고 곰을 숭배하는 곰부족이 있는데 곰부족은 여기는 문화민족이니까 문화이민이란 말이에요. 천손이네. 그러니까 우리 지손 좀 교화해 주세요. 우리도 좀 사람 만들어 주세요. 세상을 널리 이롭게 해주세요. 그게 홍익정신입니다. 그게 천손 정신이고. 근데 거기에 반해서 호랑이 부족은 까분 거예요. 니네 뭐야 어디서 굴러왔어. 까불다가 박살 났겠죠. 그거를 일본 애들이 딱 보고서 곰 한 마리 호랑이 한 마리로 바꾼 겁니다. 그러니까 내려오니까 곰은 말 잘 듣고 호랑이는 말 안 들어서 곰이랑 결혼했다. 세계에서 그거만큼 창피한 건국 신화가 어디 있습니까? 그럼 우리 다 곰새끼겠네. 그거를 지금도 가르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내 얘기는. 그래서 그 사실까지 지금까지 강의한 거를 제 환단국이 추천사를 한번 한 5분 정도 돼요. 한번 잘 보세요. 이제 이게 그걸 제가 지금까지 강의한 내용을 모르고 보시면 저게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잘 한번 금방 제가 한 얘기 개천은 BC 3897이지 BC 2333이 아니다. 1565년 전이다. 그 다음에 곰 한 마리, 호랑이 한 마리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건 곰 토템, 호랑이 토템이에요. 환단곡에는 웅호 이족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삼국유사에는 일웅 일호 그걸 그렇게 바꾸기 딱 좋아. 일웅 일호 곰 한 마리, 호랑이 한 마리. 근데 환단곡에는 웅호 이족 곰, 호랑이 두 부족 이렇게 나와요. 얼마나 얄밉게 그걸 바꿨는지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맹호부대가 월남 갔으면 호랑이가 간 겁니까? 그 토템이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더 어리석으시면 안 돼요. 자, 추천사 보시겠습니다. 학창시절 배운 국사 교과서에서 고조선이 건국된 BC 2333년부터 고구려가 건국된 BC 37년까지는
내용이 거의 없는 블랙홀이었다. 따라서 만일 고조선이 신화의 나라라면 우리 역사는 일본보다 짧은 2000년에 불과하다. 그런데 그 블랙홀 한복판에 천문 관측 기록이 있으니 환단고기의 오성 취루가 그것이다. 천문 소프트웨어를 돌려보면 실제로 BC 1734년 7월 중순에 화성, 수성, 토성, 목성, 금성 순서로 오성이 모인다. 환단고기의 기록은 사실이고 천문대를 가진 고조선은 신화의 나라가 아니었음을 과학적으로 증명하는 것이다. 개천절은 왜 10월 3일인가? 이것 또한 개천 1565년 10월 3일 왕검을 단군으로 추대했다. 같이 요약되는 환단고기의 기록을 근거로 한 것이다. 즉 개천 1년에는 환웅의 배달국 건국이 진짜 개천이 있었다는 뜻이다. 개천절에 진짜 개천을 기념하지 않기 때문에 배달국의 역사 1565년을 송두리째 잃어버리고 있다. 태극기를 만든 태호복희나 민족의 수호신 치우천왕은 모두 배달국 사람이다. 배달국을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 태극기는 중국제가 되고 붉은 악마 또한 중국 응원단이 되는 것이다. 환웅이 풍백, 우사, 운사 세 신하와 3,000명의 천손을 거느리고 태백산 신단수 아래로 내려왔으니 이것이 진짜 개천의 모습이다. 호랑이 부족과 곰 부족 같은 지손은 환웅에게 천손이 되고 싶다고 간청했다. 환웅이 쑥 마늘을 먹으며 수양할 것을 요구하자 호랑이 부족은 포기했다. 하지만 곰 부족은 이를 완수해 여왕은 환웅의 아내가 되는 영광을 누린다. 환단고기의 천손이 지손을 교화하는 장면이다. 천손의 당당함으로부터 우리 민족의 선민 사상을 느낄 수 있다. 이것이 세상을 널리 이롭게 한다는 배달국의 개국이념 홍익이다. 즉 우리는 누구인가 질문에 대한 답은 천손이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질문에 대한 답은 홍익인 것이다. 나는 미국 유학 시절 한국인의 민족 정신을 물어온 외국인의 질문에 무척 당황한 적이 있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삼일 정신, 새마을 정신, 화랑 정신, 충무 정신 어느 것 하나 내 가슴을 진정으로 채우고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의 개국 이념이 개천 사상이었음을 미처 깨닫지 못했던 것이다. 평화를 사랑하면 전쟁을 준비하라는 말처럼 세계화를 추진하려면 먼저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 한다. 개천 사상이라는 국민 정신이 흔들리면 세계화는 의미가 없다. 여기서 사상과 종교를 혼돈하면 안 된다. 교회, 도장, 사원, 성당, 절, 어디를 다니든 종교가 있든 없든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개천 사상을 공부해야 한다. 다문화 가족 또한 예외가 될 수 없다. 국혼이 흔들리면 대한민국의 존재 자체가 위태로워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역사상 가장 좁은 영토를 가지고 역사 교육도 제대로 못하며 사대주의에 찌들어 사는 우리는 가장 못난 후손이다. 곰 부족과 호랑이 부족은 식민사학에 의해 곰 한 마리와 호랑이 한 마리로 둔갑했고 그 결과 하늘의 자손 천손은 곰의 자손 웅손이 됐다. 그러다 보니 강대국 교포처럼 언행을 해야 대접을 받는 희한한 세계화가 진행되고 있다. 애국을 얘기하면 세계화에 역행하는 국수주의자로 낙인 찍히는 분위기다. 이렇게 국혼이 흔들리고 이념으로, 종교로, 지연으로, 학연으로, 빈부로 사분오열된 나라에 과연 미래가 있을까?
나는 대한민국이 컴퓨터라면 다시 포맷하고 싶다. 대한민국은 개천 사상을 바탕으로 다시 태어나야 하기 때문이다. 개천 사상을 공부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안경전의 환단고기 역주본을 읽는 것이다. 이 책을 읽으면 유라시아 대륙의 동쪽을 지배한 우리 조상들의 찬란한 역사를 만날 수 있다. 위대한 대한민국을 건설할 후손들의 밝은 미래를 발견할 수 있다. 안경전의 환단고기 역주본은 승천하는 대한민국 용의 여의주가 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제가 그런 말을 썼습니다. 이건 존칭이 안 들어가죠. 이제 안경전의 환단고기는 승천하는 대한민국 용의 여의주가 될 것이다. 제가 생각해낸 말 중에 좀 괜찮은 게 하나 더 있는데, 나는 저 남병산 칠성단에서 동남풍을 기도하던 제갈량의 심정으로 나는 내 나라에 개천풍이 불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 제가 만든 말 중에 제법 괜찮은 게 몇 개 있어요. 근데 요거 환단고기 추천사는 제가 정말 1년 가까이 정리한 글입니다. 제가 오늘 거기까지는 얘기 안 합니다만, 주역이라는 거 있죠. 그 중국 게 아니에요. 주나라역 중국 거 맞네.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제가 LA에서는 거기는 제가 여러 번 강의를 했으니까 어려운 얘기까지 했는데, 요점 정리해드리면, 우리나라 그 이이나 이황이나 그 1,000원짜리 5,000원짜리 있는 분들이 전부 주역한 사람들이에요. 공자가 왜 유명합니까? 주역을 마지막 완결한 사람이 공자라 유명한 거예요. 논어 때문에 유명한 게 아니에요. 근데 주역이 주나라역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따 제가 잠깐 설명해 드리겠지만, 주나라, 문왕, 무왕, 거기 주공까지가 전부 배달족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나라 앞에까지 다 배달족이오니까 진나라, 진왕이 이게 사망오제, 하상주가 다 배달족이니까 이가 갈렸던 거예요. 저 지긋지긋한 동이족 놈들 손에서 빠져나와야 되겠다. 그래서 거기서 만리장성을 쌓고 이 북방족, 이 오랑캐들, 니는 흉노 이름도 막 아주 거지같이 진 거죠. 그리고 내가 시황제라 그래요. 시황제가 그 뜻이에요. 진시황이 왜 시자냐면, 이제 우리 화하족의 역사가 시작된다. 내가 시작이다. 그런 진시황조차도 그 부친 여부리가 동이족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낭설이 있어요. 공자도 모릅니다, 지금. 왜냐하면 공자는 상나라 사람이니까. 하나라, 그래서 중국에서는 자기들 영웅이 누구냐? 사망오제, 요순부터 영웅이라고 쳐요. 당요, 우순, 즉 당나라 요왕이에요. 이 뒤에 당나라가 아니라 앞에 당나라. 당요, 우순, 하우, 상탕, 문왕, 문무, 주공, 공자가 중국의 영웅들이에요. 중국 사람보다 제가 더 잘 아는 게 지금. 그러니까 하나라에 세운 우왕, 하우, 그러니까 요순이 당요, 우순, 하우, 그 다음에 하나라 말에 걸왕이라는 그지 같은 놈이 나와서 그 유명한 주지육림을 해요. 술로 연못을 만들고 고기로 숲을 만들었다. 제 생각에는 그랬을 리는 없고, 그냥 저놈 죽일 놈이다 하니까 욕을 해서 정당화 하려면 주지육림 같은 말을 만든 거죠. 그래서 근데 그 놈을 무찌르고 동이족 상나라 탕왕이 상나라를 세워요. 그 다음에 상왕도, 상나라가 마지막에 가니까 이번에 주왕이라는 놈이, 그래서 이 나쁜 왕을 일컬을 때 걸주라고 그래. 걸주. 즉 하나라 마지막 걸왕과 상나라 마지막 주왕은 나쁜 놈들이에요. 그 주왕을, 이 주왕이 얼마나 나쁜 놈이냐면, 지 삼촌이, 비간이라는 삼촌이 너 이러지 마라. 그러니까 포락형을 줘요. 포락형이란 벌이 무슨 벌이냐면, 쇠통에다 기름을 발라가지고요, 거기 걸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또 미끄러지면 밑에 불을 펴놔요. 지 삼촌을 이렇게 죽인 놈이에요. 예. 그래서 그 다음에 식사하셔서 내가 말을 못하겠네. 그 주나라 문왕한테 끔찍한 짓을 해요.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문왕이 저 자식을 어떻게 죽이나 하다가 그때 만난 책사가 강태공이에요. 강태공은 낚싯바늘이 일자예요.
물고기를 안 잡은 거예요. 낚싯바늘이 이렇게 생겨 물고기가 잡히지 이렇게 생 낚싯바늘이 어떻게 물고기 잡습니까? 강태공은 주군이 불러주길 기다린 사람이에요. 강태공이 나이 70 다 돼서 그 문왕을 만나가지고 근데 문왕이 바로 죽고 강태공 그 문왕의 아들 무왕이 그 상나라 그 주왕을 죽여버려요. 그 다음에 그 무왕의 동생이 주공이 문왕과 주공이 완성하는 게 주역이에요. 그런데 여기까지가 동이족이라고 배달족이라고. 그래서 중국의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 얘기는. 여기 역사는 이렇게 보는 순간 그 정도는 아셔야 돼요. 그래서 춘추전국 때 공자가 나타나서 주역을 완성하면서 공자가 일약 영웅이 되는 거예요. 논어 때문에 공자가 영웅이 된 게 아니에요. 예, 그래서 이게 이제 제가 쓴 소설책에 제가 그린 지도인데 지도가 없으니까 대충 그려놨는데 지도가 너무 정밀한 것 같아요. 여기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여러분들 고종 황제가 막판에 있어서 욕을 많이 먹었는데 사람들이 그래요. 왜 고종이 우리를 대한제국이라고 했느냐? 그럼 고종 황제가 옛날 한반도 끄트머리 우리 국사 시간에 배운 끄트머리 있던 마한 변한 진안이 그리워서 대한제국이라고 했겠습니까? 아니에요. 이 사만이라는 나라는 원래 단군조선이 사만이었어요. 대충 그려보면 여기가 마한이고 여기가 진안, 이 아사달이에요. 번안. 이 사만을 대한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대한제국이란 말은 단군조선의 황제나라라는 뜻입니다. 오늘날 대한민국 국민이 네 나라 이름이 뭐야? 대한민국이 무슨 뜻이야? 모른다니까. 단군조선의 나라라는 뜻이에요. 이 사만을 말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고종왕조가 한반도 끄트머리에 있던 마한 변한 진안이 그리워서 대한제국이라고 한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거 증거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다음에 하나라는 여기 요만큼 있는 거예요. 하상주가. 이게 다 단군조선이고. 그러니까 제가 이런 지도를 그리면 이거 저 국뽕이니 아주 듣기 싫은 소리를 막 해요. 뭐라 그러지? 자기 나라만 국수주의니 뭐니. 아니요, 보세요. 중국 영토가 작다니까, 실질적으로. 여기 하상주가 여기 있었다니까요. 이게 단군조선이야. 그 다음에 여기가 마한이었어요, 전부 다. 그래서 이게 대마도가 된 거예요. 대마도가 한자로 뭡니까? 마한에 대하는 섬이란 뜻이에요. 대마도가. 그 대마도는 이름은 나중에 지어졌을지 몰라도 어원은 하여튼 옛날부터 마한의 땅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만약 역사에서 배운 마한, 변한, 진안 조그만 거 생각해봐. 마한 이쪽에 있었잖아요. 마한, 변한, 진안이었잖아. 그럼 이게 대진도가 돼야지 왜 대마도가 됩니까? 마한 이쪽 전라도 쪽에 있는데. 상식적으로 이렇게 그 다음에 아직도 한사군을 믿으면 IQ가 100이 안 되시는 거예요. 보세요. 이만한 단군조선을 한이 무찌르고 이 나라를 통치하기 위해서 한사군을 세웠어. 근데 왜 한사군은 여기다가 4개를 만들어? 이 땅은 다 어떡하고? 아니 단군 예를 들어서 제가 이거 얘가 이상한데 어떤 나라가 미국을 점령했어요? 미국을 통치하려고 4개 진번군 인등군을 설치했어. 근데 그 4개 주가 예를 들어 캘리포니아 4개 다 있으면 그게 말이 되냐고. 그러니까 이게 벌써 저는 옛날 어렸을 때 국사 시간에 그거 배우고 되게 웃겼어요. 그런데 평양에는 낙랑군이 없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호동왕자와 낙랑공주 어떻게 된 거냐? 그건 낙랑국이에요. 낙랑국은 거기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름이 낙랑국은 나라고 낙랑군은 군이니까 꼭 국이 훨씬 더 큰 것 같아요. 아니에요. 낙랑국은 그야말로 부족 국가 정도였고 낙랑군 같은 것은 있었다면 이 한나라 이쪽 여기 한나라의 그 통치 식민 통치 기관이었어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거를 지금도 그렇게 다 믿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거는 제가 이제 논문 쓴 건데 아까 BC 1733년보다 더 700년 전에 오행성 결집 기록이 천문유초에 있더라고요. 천문유초는 환단고기도 아닙니다. 여러분들 공부하신 분은 다 아실 거야. 세종시대에 이순지라는 제 선배 천문학자가 쓴 천문학 교과서예요. 거기 딱 보시면 일월오성 개합제자, 해와 달과 오성이 개기일식할 때 개자예요. 자방에 모였다. 언제? 전욱 고양 때 BC 2513. BC 2513 지금 4,500년 전이에요. 4,500년 전. 아까 오성칠은 4,000년 전이고 그러면 이게 뭘 뜻해요? 전욱 고양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사망 오제 두 번째 오제예요. 오제 중에. 그러니까
제가 여기까지 논문을 발표하면 중국 정부에서 저 훈장 줄 거예요. 왜? 자기네가 전설로만 알던 사망 오제를 역사라고 증명해 준 사람이 제가. 무슨 논리로? 아까하고 똑같아요. 천문 기록이 있다는 건 천문대가 있었고 전설의 시대에 천문 기록이 있다는 건 그건 전설이 아니다 이 뜻입니다. 여러분들 그 트로이 목마가 애들 장난감인 줄 알고 거짓말인 줄 알았는데 실제 역사가 나왔잖아요. 똑같아요. 근데 그다음 얘기 들으면 이제 저 죽이려고 할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나라 책이 있을까? 왜 중국 책이 없을까요? 사망오제는 다 동이족이에요. 우리 민족 역사예요. 점점 더 확신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 발견하고서 아예 논문도 썼고 이제 제가 계속 욕먹을 겁니다. 이제 제 차례일 거예요. 그 다음에 컴퓨터 돌려보니까 새벽 하늘에 해와 달 사이 5개가 들어간 경우가 그때 2개인가 있어요. 하나도 아니야. 그래서 일단 기록이 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 컴퓨터 돌려서 안 맞아도 상관이 없어요. 기록이 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 기록이 안 없어지고 전달된 것도 기적인 거고 그게 아마 통천록 아니면 아까 제가 말한 동천록일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게 보여요, 이게. 그 다음에 중국은 공산국가라 종교가 없어요. 그럼 저 우리가 말하는 화하족들은 누굴 숭앙하느냐? 사망이 아까 제가 태오복희, 염제신농, 황제헌원이라고 그랬어요. 중국은 공산국가라 종교가 없지만 향불 피워놓고 빌긴 빌어. 누구한테 비느냐? 사망의 나머지 2사람. 이게 염제, 황제, 석상이에요. 아까 사망오제에서 사망이 태오복희, 염제신농, 황제헌원이라고 그랬는데 이 한 분이 염제고 한 분이 저 황제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게 몇만 명이 합창을 해요. 중국 굴기를 외치고. CNN에서 제가 한번 봤는데 야 녹색 빨간색이 조명을 하면서 막 이 중국 뭐 나가자 하는데 대단하더라고. 근데 미안한 얘기지만 저 2 양반이 우리 동이족이라니까. 그러니까 중국이 우리랑 역사랑 전쟁이 안 붙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중국의 그 자존심을 그냥 뭉개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진시황이 지가 왜 만리장성을 쌓고 그렇게 했냐고. 근데 그 만리장성이 지금 중국 가운데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이라는 게 항상 이렇게 국경 자기 나라 바운더리 있어야죠. 영어 처음 섞었네. 기분 나빠. 주변에 나라 국경이 있는 건데 나라 한가운데 성이 있는 거야. 그게 말이 됩니까? 자기네가 인정하는 거지. 그래서 이러고 있는데 그 다음에 나 여기 툭 하면은 우리 요순시대 같이 평화로운 뭐 이상 무슨 소리 하십니까? 이게 요순은요, 요는 지 이복형을 죽이고 왕이 된 놈이에요. 하도 사람을 많이 죽여서 걔 때문에 그 유명한 9년 홍수가 났다는 그런 악담이 있을 정도 사람이 많이 죽인 사람이고 순왕은요, 그러니까 이 요왕이 안 죽으려고 딸 2을 갖다가 순왕한테 바쳐요. 그 딸 이름이 아황과 여영이에요. 중국 드라마 보니까 가끔 아황이 나오대. 근데 순왕이 묘족한테 잡혀서 처참하게 죽으니까 이 2 왕비가 여기가 어디냐면 동정호, 뚱팅호 옆에 소산강이에요. 거기서 2 왕비가 이게 거기 사당 그림이에요. 그래서 화질이 안 좋아. 독약 먹고 죽는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식사하라 내가 말하기 그러네. 그 둘이 그때 피를 토했는데 대나무에 피가 튀었는데 지금도 그대로 있다. 여기 관광하라 오라 이거예요. 이게 관광 팜플렛 사진입니다. 이게 2 왕비의 무덤이고.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중국이라면 그냥 모화 사상에 빠져가지고 요순 시대를 본받자 이러고 앉았는 거야. 이게 조선 시대 내내 나라의 국가 비전이 소중화예요. 1, 20년 내 역사 바로 잡히겠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 독립운동하는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우리 독립광복군들이에요. 우리 저 강 실장이랑 보면 저 부인 보면 꼭 독립군 아내 같아. 남편은 이쪽 미국으로 뺏기고 그냥 다들 박봉에 시달리면서 사는 거 보면 참 세상이 참 신기해요. 그 고생을 해야 꼭 대가가 있어. 예. 이런 걸 보면 아직도 요순 시대 어쩌고 하는 거 보면은 고려장 운운하는 거 보면 이렇게 못난 우리 조상은 훌륭해. 우리 피증 훌륭해. 우리 후손들이 머저리다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이런 얘기 처음 들으시죠? 아직 동포들 아무도 몰라요. 제가 LA 가서도 그래. 여기 교민이 동포가 30만, 40만, 50만 있다는데 어떻게 역사 이런 강연 하는데 여기 50명밖에 안 와 있느냐. 나머지 다 뭐냐 그럼. 참 그런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홍산 문명이라는 유적이 발굴됐어요. 처음 듣는 분들 계실 겁니다. 중국의 만주 쪽에서 홍산, 거기가 산이 뻘가서 그 지명이 홍산인데 옥기가 쏟아져 나와, 옥기가. 이거는 황하 문명 2000년 전 거예요. 저는 저 물증이 없으면 얘기 안 합니다. 보시면은 이게 발굴해 보면요, 이렇게 옥이 나오는데
6,000년 전에 무슨 옥이 있어 했는데 옥 가락지만 나오는 게 아니라 커요, 이 옥이. 이것도 무조건 우리 민족 거예요. 증거가 10가지가 넘어요. 우리가 곰 토템이잖아요. 여기는 저 곰 발바닥 뼈까지 나와요. 그래서 그리고 적석총이잖아요. 이 적석총은 우리 민족 양식입니다. 도굴이한데요. 적석총은 돌로 무덤을 만들기 때문에 파고 들어가면 죽어요. 도굴범이 깔려가지고. 그래서 거기서 보면은 그래서 이 옥이 막 나오는데 이 옥을 사람들이 모르고 국회에서 당당하게 국회에서 중국 학자들 불러다가 옥문화를 전시회를 하는데 저한테도 인사말할 차례가 돌아오더라고. 그래서 제가 몇 마디 했죠. 근데 한마디로 정리해 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옥이 나오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믿거나 말거나 이게 뭡니까? 누에예요, 누에. 누에잖아. 잘 봐요. 눈 있고 여기. 요거는 뭐냐? 요건 바로 요 사진에 있어요. 여기 이 시체 이게 왕이란 우리 황제란 말이에요. 이 머리 위에 우리 민족은 북두칠성을 숭앙하는 민족이에요. 그래서 이걸 상두라고 불러. 상투. 이게 우리는 천손이기 때문에 여자분들한테 죄송합니다. 이거 뭐 제가 사과할 이유는 없어요. 결혼한 남자들은 하늘하고 통하는 안테나를 다른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 상투야. 다른 민족 상투는 머리가 기니까 깎지를 못하지만 늘어뜨리거나 상투가 이게 막 이런데 우리나라 상투만 이게 똑바로 서 있어요. 근데 임금은 상투가 커야 폼이 날 거 아닙니까? 그 상투를 요 상투를 잰 옥이 요거예요. 그 다음에 옥 누에가 나왔어요. 자, 그럼 머리가 아무리 나빠도요. 자, 제 얘기 들어보세요. 6,000년 전에 저기서 옥 누에가 나왔어요. 그 말은 그때 비단 옷을 입었다는 얘기예요. 저걸 먹으려고 넣어놨습니까? 그러면 비단 옷을 입고 동굴에 살았겠습니까? 궁궐에 살았던 겁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홍산 문명의 6, 7천 년 전 문명도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저런 게 발굴되면 저건 우리 민족 게 아니야. 그럴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이미 진시황 전까지 우리가 대륙을 통치했는데. 그래서 그랬고, 그래서 환단고기 책자를 보면은 왜 여기다가 옥을 넣었을까요? 그 다음에 이것이 우아량 거기서 나온 홍산 문명 유적 중에 하나인 여신상 얼굴이에요. 흙이지만 눈은 옥이에요. 이 당시 옥이 지금 굉장히 이제 곧 전시회도 할 정도로 대한사랑에서 옥 전시 언젠가 할 겁니다. 예, 사람들이 참 기가 막힐 겁니다. 이거 보면은. 예.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요게 도장입니다. 도장. 여기 보이시죠? 요게 도장이고 여기 찍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에 무슨 도장이 옛날 천부인을 얘기했을 때 천부인이 뭔지는 아시죠? 환웅이 삼천무리 끌고 내려갈 때 너 이거 가져가라 하고 환인이 손에 쥐어준 거예요. 청동검, 청동방울, 청동거울, 옥도장.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그 시대 무슨 도장이 있어. 완전 환단고기 구라 그랬는데 이게 몽골 남한계에서 나온 옥도장입니다. 6,000년 전 도장이에요. 옛날 사람 깔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때도 아인슈타인 다 있었어요. 그 다음에 이 여신상은 사실은 이집트 여신상보다 더 오래된 여신상이에요. 그러니까 큰 기업에서 이걸 우리나라 이건 홍보 기업 이름 들어가도 괜찮죠. LG에서 우리 경주에 미소 짓는 기와장 가지고 로고 만든 것처럼 활용을 해야 되는데 딱 하나 단점이 얼굴이 너무 무서워요. 근데 술 먹고 들어가면 나 쳐다보는 우리 마누라 얼굴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잘 갖다 쓰지 않는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이 이집트의 투탕카멘에서 나온 그 얼굴보다도 더 오래되고 가치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아는 사람 눈에 보이는 거예요. 이게. 그 다음에 그래서 환국은 이게 공통이에요. 왜냐하면 환국은 우리나라만의 역사라고 우기면 안 돼요. 왜냐하면 환국에서 반고라는 사람이 내려와서 사무이산에 중국의 시원 국가를 세우고 환웅이 내려와서 우리 민족의 배달 국가를 세워요. 그러니까 조건이 같아요. 그러니까 환국은 중국의 역사라고 우겨도 할 말이 없어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 민족은 이 배달부터 단곤조선 앞에 배달부터 치더라도 환웅 배달은 개천의 아까 제가 얘기했죠. 개천의 주인공은 단군이 아니다. 그 앞에 배달이다. 그다음 천부인을 받아왔다. 천부경 민족의 우주론을 갖고 내려왔어요.
아이고 이것도 얘기하면 또 5분 들어가는데 워낙 잘 들으시니까 제가 해드릴게. 이건 내가 들은 얘기예요. 근거는 없어요. 한 20년 전인가 LA에서 한중일 교포들 회장님이 만나셨나 봐. 언젠지 제가 몰라요. 근데 중국 사람들은 앉으면 큰 거 자랑해. 우리는 반고라는 거인이, 이게 제니시스를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왜 영어를 쓰냐면 제니시스는 성경의 창세기예요. 창세기 문화가 없는 민족은 미개 민족이에요. 민족마다 우주론이 있어야 돼요. 저 천문학자 입장에서. 근데 중국 사람이 그러더래요. 우리는 반고라는 거인이 하늘을 받들고 있다가 팔이 아파서 죽었는데 왼쪽 눈이 해가 되고 오른쪽 눈이 달이 되고 몸이 산이 되고 피가 강이 됐다. 그게 우리 중국의 창세기다. 그러니까 옆에 듣던 일본 사람이 비슷하네. 일본은 이자나기라는 창조신이 있어요. 이자나미라는 창조 여신이 있고 부부가 있어. 그러니까 이자나기가 지팽이로 일본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이거 모르면 일본 사람 교양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태평양을 통통통통 쳤더니 일본 열도가 생겼다는 거야. 근데 이자나기가 죽으면서 왼쪽 눈에서 태양의 여신 아마테라스 오미카미가 나와요. 천조 대신이. 근데 일본은 모든 문화가 태양에 맞춰져 있어요. 일본이란 나라 이름이 뭐예요? 해가 최고다. 애들 말로 해짱이야. 일본이란 말이 한자로.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일본 국기 자체가 태양이에요. 빨간 게. 그러니까 일본은 태양의 여신이 최고인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 수상이 취임하면 야스쿠니 신사는 그 전범들이 합사돼 있으니까 눈치 보이니까 바로 안 가고 제일 먼저 어딜 갑니까? 동경에서 더 가까운 이세 신사를 가요. 이세 신사가 아마테라스 오미카미 신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본 일제 강점기 때 우리나라 국민들이 아마테라스 오미카미 신사에 전부 신사 참배하고 사는 거예요. 예, 이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때 민족 종교 신자들만 신사 참배를 거부했어요. 그 대가로 완전히 우리 민족 종교가 다 날아간 겁니다. 다 미신으로 둔갑시키고. 근데 이제 한국은 우주가 어떻게 만들어져? 그러니까 우리나라 대표가 그러셨다네요. 우리 그런 거 없어. 왜? 배운 적이 없어. 여러분들도 대답하기 쉽지 않을 겁니다. 근데 제가 그 자리에 있었으면 애들 장난하냐? 뭐 왼쪽 눈이 해가 되고 어쩌고. 둘이 컨닝했냐? 왜 똑같아? 너도 왼쪽 눈이 해가 되고 너도 왼쪽 눈이 해가 돼? 우리는 글씨로 있어. 그게 한국부터 내려온 그 천부경이라는 거예요. 81글자로. 그거를 신라시대 최치원이 최종 정리했어요.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이미 신라야. 그러니까 앞에부터 내려온 거는 거의 확실한 거죠. 뭐 북한에 어디 산 어디 새겨져 있다는데 전 남북통일되면 좀 거기부터 좀 뒤져보고 싶습니다. 개연소라는 분이 아까 환단고기 쓰고 돌아가신 분이 그분이 아니 무슨 산이야? 우리 사실 대한사랑 해운대 더 잘 알아요. 무슨 산이더라? 무슨 산이죠? 9월산인가? 어디서 보셨다고 해서 저 편지 쓴 것도 있잖아. 예. 그래서 그랬을 건데 우리 국민들이 근데 중국은 우리한테 감사해야 되는 게 환단고기 보면 반고가 나와요.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한국에서 반고는 일부 무리를 이끌고 삼의산에 가서 중국을 세웠고 환웅은 일부 무리를 이끌고 백두산에 와서 우리나라 세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반고가 실제 인물이야. 우리한테 감사해야 돼요. 신화 인물이 아니에요. 반고는 중국의 실제 인물이에요. 우리한테 고마워야 된다고 하는 게. 그 다음에 환웅 배달의 영웅이 2사람이 있어요. 자, 조금만 더 기다리세요. 이거 아주 재밌어요. 이제 태극기 얘기할 거예요. 오늘 너무 루즈 타임이 너무 많아갖고 시간이 쓸데없이 많이 갔네. 태오복희하고 치우천자가 있어요. 태오복희가 누구죠? 아까 사망의 첫째가 태오복희예요. 너무 위대해서 아까 중국 애들도 복희랑 셋을 나란히 놓지 않고 복희는 차마 못 넣은 겁니다. 복희는 지금 중국의 거의 신이에요. 누군데? 태극기 만든 양반이에요. 음양오행 우주를 만든 분이야 바로. 우리가 오늘날 뭐 궁합 보고 어쩌고 하는 게 모든 게 태오복희 덕분이에요. 근데 중국 사람들이 태오복희가 우리 동이족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검색해 보시면 복희 얼굴을 도깨비처럼 그려놨어요. 진해 족이 화족이 아니니까. 근데 그래서 이 복희는 환웅이 18명이 있었는데 그 중에 5번째 태우의 환웅의 막내 아들이에요. 막내라 아마 임금이 안 됐나 봐. 워낙 재주는 뛰어나고. 그래서 나중에 대륙으로 건너가서 거기서 진나라를 세우고 제후국이 돼요. 그 다음에 18명의 환웅 중에 14번째 자오지 환웅이 바로 치우천왕이에요. 그 치우천, 근데 우리가 환단고기가 만일 엉터리라고 합시다. 그럼 저 두 분이 태오복희는 중국 점쟁이가 되고 치우는 중국 도깨비가 돼요. 그러면 저기 있는 우리 태극기는 중국제가 되고
우리 붉은 악마 축구 응원단은 중국 응원단이 돼요. 말이 됩니까? 전 그런 나라 창피해서 못 살아요. 그러니까 한단국의 영향은 이미 무수히 내려왔고 지금 우리 왜곡된 역사에서만 엉터리로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희는 지금 중국에서 지방자치단체 4군데에서 여기가 진짜 묘소다. 황동으로 이렇게 처발로 놨어요. 그다음 이건 양탄자에서 나온 그림인데 복희는 여동생 여화가 있어요. 여화가 무지하게 똑똑한 여자예요. 왼쪽이 여화고 오른쪽이 복희고 근데 이 남매가 부부예요. 근데 잘 보시면 여화는 컴파스를 들고 있고 복희는 직각자를 들고 있어요. 한 문명에서 원을 정확히 그린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어떤 문명에 원기둥이 있다는 건 그건 그때 설계 단계가 일단 원시인들이 원을 정확히 못 그리면 그건 원시인인 거예요. 그 다음에 직각을 정확히 잰다는 건 중요한 건데 저 그림을 보면 원과 직각이 정확히 묘사되어 있다는 걸 보면 여러분들은 왜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천지창조에서 하나님이 콤파스 갖고 이렇게 우주 창조하는 건 믿고 이건 왜 안 믿습니까? 이건 더 오래된 건데. 이상하게 동양인들 스스로 깎아요. 그래서 백인들은 합리적이고 과학적이고 우리 동양인들은 다 미신적이고 뭐 이게 아주 깔려 있어요. 저는 결론부터 미리 얘기하면은 영성문화적으로 봤을 때 서쪽에 유태인이 있다면 동쪽은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굉장히 대접을 받고 살아야 옳아요. 근데 그 얘기를 제가 막판에 좀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 보시면은 아이고 이걸 시작하면 이것도 한 10분인데 아니 태극기 때문에 해야 되죠. 복희가 왜 훌륭하냐면 우리 태극기만 일단 아세요. 이거 우리나라 사람도 몰라요. 우리나라 사람 몰라요. 이거 편지하세요. 또 건방지다 그래요. 하도 욕들을 해갖고 얘기를 듣고 배우려고 하지 않고 저 흉만 잡으려고 그래요. 참 신기해요. 예. 여기까지. 예. 자 보세요. 복희는 이 8개를 만들었는데 8개를 이렇게 8개를 또 한 바퀴 돌게 만든 것 자체가 천재적이에요. 복희 시대만 해도 우리나라 영토는 대륙이었어요. 옆에 보시는 빨간 게 뭐냐면 중국 대륙을 뒤집어 놓은 거예요. 북쪽이 밑에고 남쪽이 위에요. 왜 그러냐면 이 복희 8개가 이쪽이 남쪽이고 이쪽이 북쪽이에요. 뭐 당연히 다 아시겠지만 양효, 이게 양효예요. 기른 게. 짧은 게 음효예요. 양효는 따뜻한 거, 음효는 추운 거, 양효는 낮, 음효는 밤. 아니 그러니까 이게 뭐 맞냐 틀리냐 말할 수는 없어요. 아니 세상을 갖다가 남자와 여자 두 음양으로 보겠다는데 그게 맞고 틀리고 어디 있어요. 난 우주를 이렇게 해석하겠다는 건데 이걸 왜 미신이라고 하냐고. 근데 이제 이쪽은 남쪽이니까 양의 기운이 다 모여 있어서 따뜻해. 우리 북방민족은 항상 북쪽에서 남쪽을 보고 앉아요. 임금님도 근정전에 가보시면 왜냐하면 남향집이 좋은 거니까. 그래서 여기 첫 번째 이 건괴를 하늘이라고 봐요. 왜? 양의 기운이 다 모이면 하늘이 된다 이거야. 그러니까 팔곤지는 뭐예요? 이 음효가 다 모여서 땅이 된다는 거예요. 옛날에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건지, 짝짝꿍 그거는 손가락지 자예요. 건지, 곤지, 하늘과 땅이 만난단 말이지. 짝짝꿍. 그게 우리 청년들이 하늘과 땅에 맹세합니다. 그 말의 어원이 그거예요. 우리는 우주론에서 노는 거야. 제가 어렸을 때 못 살 때 우리 동네 할아버지들이 일건천, 이태택, 삼리와 사진내 했어요. 나 뭔가 했어? 이거 여기 있잖아요. 일건천, 이태택, 삼리와 사진내, 오손풍, 육감수, 칠간삼, 팔곤지. 그러니까 뭐냐면은 일단 건곤이 딱 축을 잡아요. 하늘과 땅을. 그러면 여기 북쪽이고 여기 남쪽이니까 이쪽이 동쪽이 돼요. 동쪽에서 해가 떠야 되잖아요. 삼리화, 불화는 해를 말해요. 그러면 반대로 이쪽은 달이 있어야죠. 그래서 육감수, 물이 곧 달도 돼요. 그래서 이걸 천문사계라고 그래. 천문사계가 틀을 딱 잡아요. 천문사계는 괴를 뒤집어도 모양이 안 바뀌어요. 잘 보세요. 괴를 뒤집어도 모양이 안 바뀌어요. 그럼 나머지 4개 대각선에 있는 건 지리사계라고 그래요. 지리사계는 뒤집으면 모양이 바뀌어요. 그 다음에 잘 보시면 이 중국 땅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이쪽이 바다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이태택인 거예요. 이 택이 연못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물, 강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쪽이 산이 많으니까 칠간산, 이쪽이 산인 거예요. 그 다음에 요게 좀 그러면 이제 바람을 껴내야 되는데 바람은 하늘에서 불어오니까 복희가 하늘 옆에 넣어놓은 거예요. 이거 과학적으로 맞다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 그냥 이게 조화로운가 그걸 보세요. 그 다음에 사진내.
옛날에는 벼락이 땅에서 올라온다고 생각했어요. 이 좀 자세히 말하면 양효가 요 약한 음효를 뚫고 올라온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모양도 사진 내고. 그래서 땅 옆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희는 아주 조화롭게 이 우주를 구성한다고 믿었던 거예요. 근데 여기서 더 재밌는 건 조각수를 봐요. 마주보는 놈은 조각수가 합이 9예요. 얘는 3조각이죠. 얘는 조그만 거 6조각이죠. 합치면 9조각이죠. 얘는 4조각이죠. 얘는 5조각이죠. 합하면 9조각이죠. 요 숫자를 합해도 9가 돼요. 1건천 8곤지는 9지요. 2태택 7간산 9지요. 3, 6, 4, 5, 9잖아. 그러니까 이게 왜 벌써 태극을 잉태하고 있냐면 1, 2, 3, 4 내려왔다가 이렇게 5, 6, 7, 8 이렇게 되는 거예요. 벌써 태국 모양이 이미 여기서 순서가 암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것이 아주 조화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조상들은 우주를 공부한 사람들이다. 이걸 그렇게 좋아한 거예요. 여기서 태극기가 나와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공부하시면서 1건천, 2태택, 3리와 4진례, 5선풍, 6감수, 7간산, 8곤지 정도는 외우셔야 돼요. 왜냐면 어디 가서 얘기하려고 하시면 그게 생각이 안 나면 얘기를 못해. 그 다음에 여기 다시 보지만 여기 임금님이 북쪽에 앉으시니까 여기 북쪽이니까 이쪽이 동쪽 아니에요. 동쪽에 해가 있잖아. 서쪽에 달이 있죠. 보름달은 해가 질 때 떠요. 항상 해 반대편에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복희팔기에서 온 일월 오봉도예요. 우리나라 임금만이 여기 앉으실 수 있어요. 근데 못난 후손들은 홈쇼핑에서 물건 팔 때도 뒤에 병풍 이거 펼쳐놓고 팔아요. 해서는 될 일 있고 안 될 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임금님 정도 격은 돼야 저 병풍을 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골 뭐 어떤 어르신 뭐 미수잔치에 일월오봉도 피면 안 돼요. 거기서는 이제 뭐 다른 병풍을 패야지. 그 다음에 다행히 어떤 만 원짜리 하여튼 뭐 제가 아직 확인은 못했는데 이것도 걸리네. 여기 만 원짜리 제 강의 들은 사람이 만들었다고 했잖아요. 확실해요. 일월오봉도가 딱 만 원짜리 들어가 있어요. 그 우리나라는 해와 달을 가진 지폐를 가진 나라예요. 이게 조상 탓이에요. 조상 탓이 아니라 조상 덕이에요. 지금 우리 후손이 잘나서 이런 화폐를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태극은 어디서 나왔느냐? 복희팔계를 딱 놓고 생각해 보세요. 여기 저 피자처럼 제가 8조각을 내놨어요. 미치겠네. 제가 한 20분만 더 해도 돼요? 지금 아까 너무 시간 낭비가 너무 많았어요. 할 얘기는 꼭. 자, 보세요. 요 피자 조각은 양효 밑에 있으니까 다 하얀색이에요. 양의 기운밖에 없으니까. 요 피자 조각은 음효, 팔곤지 위에 있으니까 다 시커먼해. 근데 요 놈은 어때요? 위로 갈수록 양효가 많아요. 얘는 양효가 2개야. 그러니까 여기는 하얀 부분이 3분의 2입니다. 요 조각도 하얀 부분이 3분의 2야. 그 대신 요 놈은 음효가 더 많으니까 검은 부분이 요 조각도 검은 부분이 3분의 2고 요 조각도 검은 놈이 3분의 2야. 그럼 요 놈은 어떻게 되냐? 2대 1이지만 얘가 가운데 있으니까 5대 5로 봐요. 그래서 요거는 반반입니다. 검은 부분, 하얀 부분, 요 조각은. 그래서 연결하면 태극이 탁 튀어나와요. 태극 모양은 이렇게 원래 디자인하기 좋게 반원 2개를 연결하는 게 아니라 원래 태극은 이렇게 곡률이 심해요. 옛날 태극기 보면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데니아 국기 같은 거. 그래서 우리나라 국기에 우리 민족은 우주론 한 천손이기 때문에 이런 걸 너무 좋아하는 거야. 그래서 태극기가 나왔는데 고종 황제가 이제 박영효한테 야 이거 왜냐면 국기가 그동안 필요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조선 말이 되니까 국제 회의도 가야 되고 하니까 국기가 필요합니다 하니까 고종 황제께서 이거 가져가. 그래서 이제 들고 갔는데 중간에 옛날에는 올해가 한 보름인가 걸렸대 일본까지. 그러니까 영국 선장이랑 이제 박영효 똑똑했으니까 영어가 됐겠죠. 너 이거 뭐야? 그러니까 우리 국기 그러니까 그랬다는 거예요. 이거 저 중국가도 있고 일본가도 있고 뭐 점집에도 걸려 있고 너희 나라 국기인지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어떻게 할까? 그러니까 4개 빼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박영효가 4개를 뺐는데 그 전에도 4개 빼진 국기는 있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우리는 천문 이걸 이해하는 걸 천문지리 무불통달이라고 그래요. 이거는 우리나라 조선 선비의 아주 그 꿈이야. 로망이라고요. 천문지리 무불통달이. 근데 아무래도 지리가 밀리니까 지리 4개가 빠진 것이 이 복희팔기에서 지리 4개를 빼니까 어떻게 돼요? 이게 우리 태극기 원형이에요.
꼭 저 털 뜯긴 닭 같잖아.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국제규격 3대 2에 보기 좋게 얘를 이렇게 배치한 게 오늘날 태극기예요. 이게 우리 태극기라고. 우리 태극기를 이렇게 여러 선생님들한테 이렇게 설명한 사람이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 국기도 모르고 사는 거예요. 저는 냉철하게 어떻게 생각하냐면 지금 우리 국민들은 태극기를 국기로 가질 자격이 없어요. 더 국민들이 더 공부를 하고 그래야 우리 조상들이 얼마나 좋은 자산을 물려줬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만일 중국이 복지 8개를 모택동 혁명 직후에 그걸 국기로 채택했다 그러면 우리는 창피해서 어떡합니까? 짝퉁인데. 4개가 빠진 건데.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남북 통일이 되면 다시 요거 4개 북한 몫이라고 하고 보태서 다시 우주의 완벽한 모양을 회복해야 돼요. 지금 현재 무슨 얘기냐면 현재 우리는 이걸 국기로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모양이 디자인만 바뀐 이거 뭐 보기는 좋죠 이게. 그러나 이게 진정한 우주의 상징입니다. 여기까지 국민이 이해해야 투표를 해도 표가 나오는데 대뜸 그럴 거라고. 지금 4개도 그리기 힘들어 죽겠는데 8개 어떻게 그려. 근데 그럼 요령이 있어요. 근데 제가 오늘 도저히 이건 여기서는 얘기를 못하고 그 다음에 작년에 이제 요령이 있어요. 혹시 애들한테 물어봐서 제 블로그라는 거 들어가 보세요. 거기 다 있어요. 그 다음에 옛날에 멕시코 가보니까 우리나라하고 문화가 똑같더라. 그러니까 한국에서 말하는 우리 한단국에서 말하는 베링 해협으로 우리 민족이 건너가서 멕시코까지 간 게 확실하다 하니까 밑에 댓글에 이게 또 무슨 환빠냐 하면서 온갖 욕을 다 써놨는데 아니 내가 이 방송을 보니까 결정타를 찍어놓고도 설명을 못 하더라고요. 뭐냐면 자, 이 멕시코의 세계적인 태극기는 우연히 같을 수 있습니다. 이쁘잖아 태극이. 여러분 펩시콜라 상표가 태극인 거 아세요? 그건 우연일 거라고. 그 다음에 이 무슨 놀이라고 하죠? 이거 멕시코 애들도 우연히 이런 놀이가 있을 수 있어요. 이건 나는 이게 증거가 될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이게 거기 나온 아즈텍의 뭐 달력인가 뭔데 여기 녹색 부분이 정확하게 복기 8개예요. 그 얘기를 안 하더라고. 여기 이 사람들이 다른 얘기만 자꾸 하더라고. 그 양반이 목에 걸고 있던 정말 이 프로 만드신 배재대학교 손성태 교수 훌륭하신 분이에요. 이분이 요 우주를 몰랐던 것 같아. 그러니까 이 평소 목걸이로 달고 다니는 우리 태극기하고 비슷하다라고만 얘기를 하셨지. 요 녹색 부분이요. 잘 안 보이시겠죠? 요게 일건천, 이태택, 삼리와 사진내, 오송풍, 육감소, 칠간산, 팔건지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선 3개를 길고 짧은 걸 8개를 그려가지고 우연히 이게 일치할 확률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이거는 전해진 겁니다. 애들 말로 게임 오버입니다. 저는 이제 뭐 확신 단계까지 지금 인디언은 당연히 이쪽에서 온 거고 그래서 인디언은 동양인이잖아요. 근데 멕시코에서 끝나지 않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그래서 우리나라 문명은 그냥 이름만 일단 들어두세요. 그래서 다시 이때 81글자 일시무실 석상금 무진본 천일일 지일 인일삼 81글자 천부경이 나왔고 환웅 배달시대 5번째 태의 황제 막내 아들 복희가 복희 8개와 하도라는 걸 만들었고 그 다음에 하나라 우왕이 낙서를 만들었고 상나라가 망할 때 주나라 문왕이 문왕 8개를 만들었고 문왕과 주공이 64개를 만들어서 주역을 만들고 그때 우리 북부여가 끝나고 요게 진나라입니다. 요게 진나라 진시황이 이 앞에 거 다 역사책 다 없애. 그 분석행위죠. 그 다음에 뭐 하여튼 우리 다시 어쩌면은 60갑자도 다시 출발했을지 몰라요. 왜냐하면 60갑자가 중간에 막 몇 번 바뀌었다는 심증이 있어요. 왜냐하면 갑자년, 갑자월, 갑자시 사주가 뭐죠? 해, 달, 날, 때잖아요. 그죠? 연, 월, 일, 시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갑자로 리셋했을 가능성도 높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잘 따져봐야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우리 조상들이 우리보다 나은 게 조선 말의 깃발을 보면 이게 군기예요, 군기. 근데 지금 이게 보시는 이게 뭐냐면 제가 금방 이거 설명할 시간 없어요. 그러니까 공부하시라니까. 몇 년 재밌어요. 요거잖아요. 요거 낙서. 여기 낙서가 여기 하나짜리가 떨어져 있죠. 그걸 돌려놓은 겁니다. 낙서잖아요. 그 다음에 요거는 문왕 8개예요. 복희 8개는 위아래로 천지가 있는데 이 천이 일건천이 이쪽가 있죠. 이거는 문왕 8개예요. 그러니까 우리 조상들은
물론 일반 백성들은 몰라도 우리 지도층들은 아까 말한 우주론을 다 알고 있어서 깃발 자체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게 임금님 깃발이에요. 태극이 아직 안에 들어오기 전에 문항팔개 깃발이 발견됐어요. 그 다음에 이게 데니의 태극기라고 그래요. 미국 그 외교관한테 제가 딱 40분에 끝내겠습니다. 좀만 참으세요. 예. 급하시면 먼저 하시고. 그래서 여기서 그런데 국기가 공률이 심하잖아요. 제가 얘기한 것처럼 여기가 커브가 이게 우리 태극기 원조 중에 하나인 거예요. 이미 여기서 4개로 바뀌었죠. 예. 그래서 그 다음에 명량이라는 영화를 만들어서 저랑 아주 친합니다. 우리 김한민 감독님이 1800만 명이 돈을 내고 봤어요. 우리 국민이 몇 명인데. 왜? 똑같은 이순신 장군 영화인데 뭐가 다르냐. 이게 일본 배를 부시는 이 쇠판이 치우안이에요. 그 다음에 이순신 장군이 싸움 나가기 전에 기도를 드리는데 치우한테 기도를 드려요. 요 옆에 보면 환단국이 환자가 흐릿하게 써 있어요. 여기 확대하면 여기 환단국 환자가 써 있어요. 감독이 장난한 거야. 그러니까 왜 감독들은 영화에 장난 하나씩 해놓잖아요. 참 뭐가 달라도 다른 거죠. 특히 이순신 장군이 13척만 남았을 때 먼저 돌진해서 장군들, 부장들을 부르는 깃발을 초욕이라고 합니다. 뭐예요? 북두칠성이잖아요. 이 북두칠성 어디서 보셨어요? 눈썰미가 있으신가 모르겠네. 아까 하도에서 7은 북두칠성을 그려져 있어요. 이러고도 우리가 하늘의 민족이 아니에요. 우리는 옛날부터 어머니들이 종교가 뭐든 간에 옛날 분들은 다 칠성님한테 빌고 물 떠놓고 빌고 그랬던 거예요. 제 어머니도 그랬어요. 얼마나 칠성을 좋아하느냐. 우리나라는 깡패도 칠성파가 있는 나라예요. 조사해보세요. 있어요. 네. 그래서 내가 옛날에 천문원장 때 농담 삼아서 야 걔들 감사표 하나 주고 싶다 내가. 비록 반사회적 집단이지만 우리나라 우주론의 중요성을 알고 내 문장도 하나 생각해봤어요. 농담 삼아. 농담인다 이거 또 큰일 나겠네. 그 이름을 칠성파로 지은 바 뭐 이에 감사를 드리고자 합니다. 천문대장, 한국천문연구원장 박석자 주고 싶더라니까 내가. 그래서 저는 서양 우주론도 잘 알아요. 예, 그래서 요새는 저는 뭐 별은 왜 태어나도 알고 난 뭐 궁금한 게 별로 없어요. 근데 사람 사는 게 되게 재밌어요. 아까 1시간 전에는 1광년도 못 가는 우리 인간이 지금 100억 광년을 얘기하면서 우주를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1시간 전에는 100억 광년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1시간 뒤에는 집에 와서 어떻게 하면 설거지를 안 할까 잔머리 굴리고 있으면 이게 같은 난가 좀 가끔 궁금할 때가 있어요. 근데 참 이 사람이라는 게 뭐 쓸데없는 소리죠. 그래서 그 다음에 우리 국통맥을 이제 살리는데 환단국이 참 어려워요. 그냥 하나 사갖고 천천히 보시면 여생 아주 재밌을 거예요. 근데 어려워요, 굉장히. 근데 제가 그래서 소설로 풀어주는 것도 좀 썼어요. 하나도 안 팔리지만 요때 얼마나 재밌어요. 태호복희도 우리나라 사람이란 증거가 책이 하나도 없어요. 예를 들어 중국 애가 야 태호복희 한국 사람 맞아? 그럼 맞아. 책 내놔봐. 없어요. 안 되겠다 싶어서 제가 배달산부작, 지금 조선산부작, 지금 강태공 쓰고 있어요. 그다음 북부에는 짧지만 해무소와 동명왕이 있어요. 동명왕은 주몽이 아니에요. 아까 고두막한 우리 밀양박씨 조상이 고두막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에 8권을 끝나면 안 되죠. 하늘이 9천인데 바둑으로 아무리 잘 둬도 9단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나도 9권으로 딱 박스에 넣어서 9권 넣고 파는 걸 좀 보고 싶어요. 한 3년 걸릴 것 같아요, 앞으로. 아니, 뭐, 저도 금방 70대고 할 텐데, 뭐, 그렇게 살죠, 뭐. 예,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그런 것도 하고 있고, 제가 뭐 책을 들고 와서 나눠드리면 제일 좋겠지만, 뭐, 그 다음에 이 소설을 써서 콘텐츠가 생기니까 꿈이 생겨요. 개천기념관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독립기념관이 그 무엇이 자랑입니까? 일본 밑에 들어갔다 나온 게. 근데 우리나라는 금방 그러니까 제 얘기는 우리나라가 시작된 그 개천 시절에 이걸 독립기념관에다 장난해 놓은 거예요. 제 책 제목만 쭉 넣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뭘 만들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내용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만들자면 누가 못해. 근데 그는 뭘 채울 거냐? 아니, 저는 꼭 이대로 하자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아까 복희, 치우, 왕검단군, 유의자는 제가 시간이 없어요. 강태공, 해모수, 동명왕만 둘러놔도 우리 국민들이, 외국인들이 관광 왔다가 이 조그만 나라고 왔다가 저거 탁 보면 기가 팍 죽어나갈 겁니다. 그다음 우리 국민들도 이게 생각해 보세요. 야, 네 조상이 너희 집 다 노비였어. 그다음 그거 하고 야, 너희 몇 대 할아버지가 뭐 판서를 지냈고 그 느낌이 달라요. 역사를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민족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국민들은 뭡니까 저 주역도 우리 거라니까. 제가 아까 말씀 못 드렸지만, 그러니까 국민들이 다 주역 정도는 해야 돼요. 여러분들 그 사서삼경이라는 게 있죠. 옛날에 그 선비의 교과서입니다. 사서삼경 제일 마지막이 뭐예요? 시경, 서경, 역경이에요. 역경이 뭐예요? 그게 주역이에요. 그러니까 사서삼경을 공부하면 제일 마지막에 도착하는 게 우주론 역경이에요. 역경이 주역이에요, 바로. 문왕하고 주공이 만든 거예요. 그래서 다 됐습니다. 자, 좀만 참으세요. 아유, 저도 힘드네. 그 다음에 개천 축제를 해야 되지 않냐. 개천 축제. 개천절이 지금 유명무실한 공휴일이에요. 다 아시다시피. 근데 원래 음력인데, 아까 음력이었죠? 양력으로 할 거면은 나라를 위해 죽는 국군의 날이 마침 10월 1일이고, 한글, 우리 문화의 자랑이 한글이 10월 9일이니까 어떻게 9일 간격이냐고. 하늘의 뜻 아니냐. 그럼 좀 공휴일 하자는 게 아니라 앞으로 자꾸 다민족 국가가 되고 막 그런데, 이때 좀 옛날에는 늘 개천 축제가 있었어요. 지금 우리 국민이 얼마나 사분열되어 있습니까? 우리 한국 사람끼리 만나도 정치, 종교, 지연, 학연, 혈연, 빈부 중에 2개만 어긋나면 마음을 못 열어요. 당신 지난번에 대통령 누구 찍었어? 나 A, 나 B. 하나 어긋나. 당신 교회 다녀? 나 절 다니는데. 2개 어긋나. 그러면 술 먹어봐야 싸울 일밖에 없어요. 제 말이 뭐가 틀립니까? 제가 여기 와서 못하는 영어로 남자고 여자고 흑인이고 멕시칸이고 백인이고 누구랑 말해도 마음이 편해. 근데 정작 한국 사람끼리 만나면 얘기가 그쪽으로 가면은 그만하는 게 좋아요. 확인하기 전에는. 그래서 제가 여기서 강의하면서 강조한 거예요. 제가 여기서 어떤 특정 정파를 편들거나 그러면 이 중에 몇 명은 나가셨을 거라고. 그래서 제가 그런 저속한 거를 여기 적용하지 말고, 저는 우리 조상들의 아주 최고 그 문멸의 마지막 자존심을 강의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저속한 거 여기다 붙이지 마세요. 그래서 우리 국민이 그래도 하나가 다 돼서 이민 온 사람들도 하나가 되는 축제를 좀 하자. 온 국민이 다 술 먹고 까지자 이겁니다. 저는 하나가 되자. 어차피 이때 지방자치 축제가 다 이때 있어요. 날씨가 좋으니까. 다 때려 합치면 되잖아. 전국체육대회도 그쯤 되잖아요. 그래서 적어도 하나가 되는 기간을 만들자. 그 다음에 연호. 일본이 지금 일본 전 일왕이 소화였고 지금이 평성이에요. 조금 있으면 바뀝니다. 지금 그걸 정해서 발표해 이제. 그럼 걔들은 평생 또 쓰는 거예요. 아니 연호가 불편하다고 하는데 뭐가 불편합니까? 북한도 지금 주체 몇 년 하고 있는데 왜 우리만 지금 서양 거 썼습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우리도 원래 연호가 있었죠. 연호가 있고 없고는 굉장히 중요했던 거였는데 우리는 그 다음에 이제 그리고 이왕 할 거면은 다시 바꿀 거면은 단기를 하는 것보다 개천이 낫죠. 아까 무슨 말인가 합니까? 단기 몇 년은 단군조선부터고 그 후에 1565년인데 그걸 왜 까먹냔 말이야. 그리고 어감이 올해는 개천 몇 년 이게 더 좋지. 단기 몇 년보다 더 낫지 않아요? 그게 오히려 나는 확인한다고 봐요. 그런데 제가 이 3가지가 저 죽기 전에 다 이루어지겠느냐? 어려울 거라고 봐요. 왜? 국민이 말 조심해야 되는데 국민이 모르니까. 그래서 저는 기회만 있으면 특히 동포님들에게는 이 얘기를 해야 되겠다. 동포님들이 여기서 좀만 공부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여기 동포님들이 본국에 이런 제안을 하잖아요. 훨씬 더 효율적이에요. 국내에서는 누가 그런 제안을 하면 저 사람 뒤에 무슨 정치 세력이 있나, 저 무슨 종교 끄나불인가 이렇게 본다고요. 근데 여기는 여러분들이 나와서 살기 때문에 애국심이 더 강해지고 내 나라가 더 정확히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거를 알고 계셔야 여러분들이 다 개인은 미약할지 몰라도 여러분들이 모여서 자꾸 어떤 공부를 하고 하다 보면은 뭔가 반드시 좋은 일이 있을 것입니다. 예. 그 다음에 우리나라는 다시 정리해드리면 하늘의 나라입니다. 대한민국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단군조선의 나라, 태극기는 우주론 국기, 5,500년 된 국기. 그 다음에 개천절은 하늘이 열렸다고 노는 나라가 세계 어디 있어요? 예, 5분 남았습니다. 예. 원래 8시, 그러니까 6시에 시작해서 앞에 비디오 같은 거 보시고 제가 2시간 하려고 그랬는데 그걸 자르려고 했는데 너무 잘 들으셔가지고 8시 반이 끝나는 시간인데 제가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애국가는 지금 문제가 있든 없든 간에 동해에 있는 물이 언제 마릅니까? 그 물이 다 마르고 백두산이 닳도록 하늘이 돌봐준다는 뜻입니다. 하늘이 있어요. 하늘. 그 다음에 삼신과 칠성이 원래 우리 민족 종교의 그겁니다. 가만히 있어봐. 뒤에 내가 보탠 게 가서 이건 잠깐 넘어가고요. 여기 제가 잠깐
유대민족하고 우리 민족을 비교해 보려고 그럽니다. 유대민족의 선민사상은 구약성경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여기 계신 분들 중에 교회를 많이 다니시고 유대민족을 chosen people이라고 다 인정하잖아요. 제 주장은 뭐냐? 우리도 chosen people이라는 얘기입니다. 제 얘기 들어보세요. 자꾸 남의 민족을 숭앙할 필요가 없어요. 보시면 태고 쪽에 결국 구약성경은 여기 예수님 이응자도 안 나와요. 역사예요. 유대인의 역사. 다 수메르만 납니다. 수메르는 점토판에 천산을 넘어왔고 머리카락이 검고 상투를 틀었고 우리 같은 알타이계예요. 유대민족도 여러 종류가 있어요. 유대인이라고 여러 한 종류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중에 캐 보면은 이런 민족이 있고 그랬는데 그 중에서 아브라함이 이제 알타이계에서 떨어져 나오면서 그 유대인의 역사가 시작돼요. 즉 수메르를 공부해야 성경을 정확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LA에서 환단고기를 강연하는데 거기 목사님이 오셨다는 뜻은 그 양반들 저거 공부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저는 그렇게 딱 금방 알아듣는다고. 즉 선민사상이 구약 성경에서 나온 것처럼 우리 역사는 환단고기에서 그게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천손이 딱 내려와서 아까 홍익한다고 하는 것이 그 선민사상이에요. 그래서 왜 유대민족 선민사상은 인정하면서 우리 배달민족의 선민사상은 부정합니까? 조건이 같은데 왜 조건이 같으냐? 자, 이 십계라는 영화 한 장면이에요. 모세가 유대인을 이끌고 가는 저 장면이 영화로도 나오고 그림으로도 나오고 수없이 나와요. 우리 민족 역사에도 3,000무리를 이끌고 환흥이 내려왔어요. 우리나라 미술가들은 왜 이걸 아무도 그림을 안 그립니까? 영화도 안 만들고. 자격이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조상을 못 받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우리도 이런 역사가 있는데 이걸 우리가 무시하냐 이거예요. 3,000무리를 이끌고 내려왔다는 거 상상을 해보세요.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나라 그림 잘 그린 화가가 몇만 명일 겁니다. 그중에 단 한 명이라도 이런 그림을 그려도 그 사람은 아마 위대한 사람이 될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지금. 역사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음악, 체육 뭐 다 그런 거죠. 그 다음에 왜 환웅은 캐릭터도 없을 뿐만 아니라 초상화도 없느냐. 몇 개 있어요. 뭐 구월산에 뭐 삼성사나 이런 데 몇 개 남아 있어요. 그러면 이런 거를 그리는 화가 왜 없냐 이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역사를 알아야 보이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유는 환단고기 같은 역사를 부정하기 때문에 선민사상도 같이 없어지는 거예요. 다른 나라는 없는 역사도 만드는데 우리는 있는 것도 우리가 안 믿는 거예요. 그게 똑똑한 겁니까? 그래서 우리는 현재는 여러분들 제 강의 듣기 전까지는 하늘을 잊은 하늘의 자손이었을 겁니다. 다 했어요? 우리는 천손이 아니라 곰새끼다. 단군시나 식민사학 뭐 그럴지도 몰라. 그냥 동북공정만 있는 게 아니에요. 공정이 한 5개 있어요. 지금 고구려 백제까지 다 중국 역사가 됐어요. 이제 우리나라 애국가는 조금 있으면 일본해와 장백산이 마르고 닳도록 바뀌어야 돼요 지금. 역사전쟁에서 우리가 다 지고 있어요. 아무도 관심 없어요. 오로지 돈 벌어서 잘 사는 일만 관심들이 있어요. 돈을 많이 벌으시면 뭐합니까? 정말 가지고 가십니까? 그리고 뭐 진짜 돈 쓸 때 못 쓰고 계세요. 정말 돈 많으신 분들은 제 얘기 좀 들으세요. 역사 바로잡는 데 쓰시면 영웅도 될 수가 있습니다. 왜 그 아깝게 그 힘든 돈을 헛단 데 써요? 그 다음에 이게 왜 남아있어? 가서 여기 다시 여기 첨지. 20년 동안 대통령이 오신 적이 없습니다. 최근 20년에. 특정 대통령을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20년이면 몇 명입니까? 적어도 5명 해당되죠? 개천자로 오신 분이 없어요. 복희하고 치우천자 중국 사람이다. 우리나라는 우주론이 없다? 천부경 있다고 그래서 천부경만 있는 게 아니에요. 3.1신고 참전개경도 부도지까지 우주론이라고 볼 수 있어요. 환단고기는 100% 가짜다. 100% 진짜입니다. 그 다음에 진화, 가지지자가 가운데 나라야? 우리는 오랑캐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이렇게 패배주의에 빠져 살면 이민 생활도 힘든 겁니다. 제 말이 뭐가 틀립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 고려 역사는 고려 윤관 구성이 여기 있어요. 그 다음에 천리장성이 여기라고 배웠어 저는. 여기가 고려 땅이 여기 천리장성. 여기 성 하나도 없어요. 아시다시피. 옛날 고구려 안시성이면 이거를 이 만리장성에 비해서 이걸 천리장성이라고 불렀던 겁니다. 예. 그 다음에 제가 왜 대한사랑을 사랑하느냐. 두 달밖에 안 됐어요. 한 달밖에 안 됐네. 지금 3월이죠? 나 여기서 정신이 없네. 김구 그 기념관 앞에서 역사 광복 전진대회를 하는데 이렇게 많이 오셨어요. 저는 알아보기 쉬워. 전 대머리라 요게 접니다. 요거.
요 옆에 김한민 감독이고. 김한민 감독이 나만 졸졸 따라다니고. 그래서 올해부터 바뀌겠구나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번에 LA만 강의하고 갔으면 저도 좀 서운했을 건데 정말 제가 식사하면서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5명은 옵니까? 아니 뭐 하고 갑시다. 여기도 결국 그 5명은 나중에 500명이 되는 거고. 근데 제가 우리 한인 회장님께서 직접 들어서 더 감사하고요. 하여튼 오늘 세크라멘토는 저를 여기 부르셔서 옳은 선택을 하신 겁니다. 저는 가문구만이에요. 근데 앞으로 제발 우리 이은경 선생님 좀 혼자서 유관순 마냥 고생하고 있습니다. 한번 좀 잘 좀 생각해 주시고, 아까 우리 사회부는 유명선 선생님 뭐 대한사랑 가입하라 그러니까 몇 분은 찌푸리시더라고요. 아니 근데 그렇게 무턱대고 얘기하시면 오해예요. 나는 약 팔고 여러분들 약 사는 것 같잖아. 그러니까 좀 가입하셔가지고 연락처를 남기시면 좋은 일 있으면 먼저 연락할 거예요. 그래서 좀 말년 특히 어르신들은 좀 말년 좀 재밌게 보내세요. 그다음에 요 대한사랑 참관호는 내가 책임질 테니까 하여튼 오늘 다 드려요. 그리고 돈 내신 분은 환불해 주시고, 그다음에 저는 개천혁명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지금 뭐 어느 역사 교과서 국정이든 뭐든 간에 배달은 어차피 안 들어가요. 둘 다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천천히 바뀌니까 미치겠어요. 엎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혁명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총칼을 드는 혁명은 아닙니다. 그래서 결국 역사가 콘텐츠고 이것이 똑바로 서야 우리가 문화민족이 되는 거고, 남북통일에도 북한 주체 사상을 제어할 수 없는 우리 사상이 없으면 당합니다. 예를 들면 남북통일 됐다고 쳐요. 평양 주체탑 어떡할 거예요? 분명히 둘 중에 하나입니다. 부숴버리거나 거기 주체란 말 떼고 뭐라고 써야 됩니다. 거기 만일 2글자를 쓰라고 그러면 뭐라고 써야 되겠습니까? 저는 홍익이나 개천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책 뒤를 보시면 공부하는 대한민국, 지금 우리나라가 자원도 없고 참 열악합니다. 그러나 온 국민이 태극기를 국기로 가질 만큼 똑똑하고 어르신들이 죽기 전날까지 공부한 나라가 되면 우리는 우리 50년, 100년 뒤에 우리 후손들은 세계를 호령할 수 있습니다. 그 시기가 온다고 기다리고 그동안에 우리가 자격을 좀 갖춰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우리나라는 뭘 떠나서 천박하게 짝이 없고 뭐가 중요한지도 모르고 어른이 어른답지 못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걸 바꾸고 싶어서 오늘 이 자리에 온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제 블로그에 가면 다 있고요. 그 다음에 복음을 전파하고 끝내겠습니다. 2022년에 앞으로 3년 뒤에 오성이 또 모여요. 그것도 이번에 정확하게 또 루가 양자리 베타별인데요. 에리스라고. 거기서 모이는데 좀 이번에는 바짝 모이진 않지만 오성 치료가 3년 뒤에 일어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하늘의 계시라고 봅니다. 3년 안에 역사를 바로잡아라. 오성 치료가 정사가 되도록 바로잡아라. 저는 하늘의 계시를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2035년에 평양에서 개기일식이 있습니다. 이번에 일식 미국도 작년인가 지나가서 난리 났었죠. 우리나라에서는 평생 부분일식만 보지 개기일식을 볼 수가 없는데 2035년 9월 2일에는 평양과 원산으로 일식 라인이 지나갑니다. 남북통일돼 있으면 제가 안 죽었으면 저기 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전날 좀 비 오면 어떡하나 예약은 어떡하나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천문학의 장점은 나름대로 멀게 보는 그런 것이 있어요. 그 다음에 더 오래 사시면 뺐구나. 2040년에는 오성이 완전히 똘똘 뭉치는 현상도 벌어집니다. 그래서 저도 뭐 이제 금방 70 될 거고 뭐 80 되면 머리 흐려서 아무것도 못할 거고 저도 제 인생 압니다. 그러나 선생님들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쩌다가 여기까지 와 계신가 한번 또 인생도 다 돌이켜보고 하시면 뭐 세상 일은 뜻대로 안 되니까 뭐 지우고 싶은 기억도 여러 가지 있겠지만 선생님들께서 한국 사람으로 태어나서 지금 이러한 어떤 제가 빙산의 일각만 보여드리고 갑니다만 진정으로 좋은 선생을 만나서 공부를 하고 이렇게 했었으면은 여러분 인생은 그동안 바뀔 수도 충분히 있었고 지금도 전 늦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는 저는 정말 환단고기 일독을 권하고 싶고 앞으로도 언제든지 대한사랑 회원들한테 이익단체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저는 대한사랑도 앞으로 더 많은 후원 기업이나 단체가 더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나라를 다시 광복한다는 그 철학을 가지고 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참 얘기도 너무 조금 하고 가고
속은 탑니다만 큰 그림이 보이도록 전달은 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어르신들이 참 눈도 한번 깜빡 안 하시고 열심히 들어주시니까 제가 정말 저 잠도 깨고 발음도 좋아졌네요. 그래서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제가 오늘 시간 낭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